지난해 뵙고 올해 또 뵙는 것 같네요. 지난해 돈 좀 많이 버셨나요? 지난해는 농사를 잘 지셨는데 가격이 없어서 못 벌으신 거 아니에요? 올해는 대박 날 겁니다. 예. 그래서 이 농사를 잘 지어도 어떤 때는 돈이 안 돼서 돈을 못 벌고 또 경기가 없어갖고 시장 경기가 없어갖고 안 되고 지난해 대체로 지금 부추 농사뿐만 아니라 모든 농사가 별로 재미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재미나는 한 해가 되었으면 하는데 이 농사라는 게 또 마음대로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게 참 걱정입니다. 그래서 이제 부추 농사 어떻게 하면 돈을 벌 수 있나? 그래서 이제 부추 농사 하시는 분들이 이제 연작을 많이 하시잖아요. 그 연작장에 무엇이 문제인가 이런 것들도 이제 이따가 짚어드리고요. 토양만 잘 만들면 부추 농사 저절로 잘 된다. 가장 중요한 것이 토양 관리입니다. 이게. 토양이 잘 돼야지 이게 안 돼 버리면은 되질 않습니다. 특히 pH 2C가 맞지 않으면 농사가 되질 않아요. 고생만 하시고 계시고요. 부추 농사 이제 온도, 습도, 환기가 중요하다. 이게 제일 중요하죠. 이제 부추 농사 지시면서 이제 재생기에 이제 이거 온도, 습도, 환기를 잘 시켜주셔야 되는데 요때 요게 잘못돼 갖고 다 이 끝이 타버려 갖고 처음에 나오는 부추는 다 잘라버리기 바쁘니까 이게 안 되죠. 그래서 이 끝이 타지 말아야 됩니다. 이때 잘해 주셔야 되고 이제 앞으로 이제 이 변화하는 기후 환경에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 이게 이제 일기 변화가 아주 심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온도가 높고 가뭄에 또 날이 흐린 날이 이제 계속돼 갖고 지난해 이제 9, 10월 달에는 뭐 장마철처럼 그냥 한 달 동안 이렇게 날이 흐리고 그러니까 작물들이 또 잘 안 되죠. 그러니까 이제 거기에다가 이제 또 문제되는 게 이제 갈수록 심해지는 이제 병해충 관계 이것도 또 문제가 되죠. 그 돈도 안 되는 데다가 이 병해충 때문에 더군다나 돈도 더 들어가고 일도 제대로 못 하고 이렇게 되죠. 땅속을 알아야 제대로 농사를 지을 수 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땅속을 잘 아셔야 됩니다. 그리고 부추 농사 30년, 40년 경력이 지어지지 않는다. 이게 이제 제일 관건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온도 변화라든가 기후 변화에 대처를 해주지 않으면은 이제 경력도 이제 이게 소용이 없죠. 특히 이제 이 미발이 된 퇴비, 화학비료, 과다살포로 이 끝이 탄다. 부추 농사 이 끝에서 다 돈이 왔다 갔다 해죠. 요것만 잘해주시면 좋겠다. 그래서 이제 고품질 다수학은 이제 땅 살리기에 있다. 그런데 요것을 좀 잘 지켜주시면은 저절로 잘 됩니다. 근데 말로는 쉬운데 실제 또 해보면은 어렵습니다, 이게. 그래서 이제 부추 재배 기술인데 이제 무량종자를 이제 사셔야 되겠죠. 여기 이제 기 심어 놓은 건데 이제 입이 넓고 색깔이 짙고 또 연백부가 길은 종자 이거를 선택하셔야 되겠죠. 이 부추 종자도 뭐 35,000원짜리서부터 뭐 12만원짜리까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종자가 이제 품질적인 유전인자를 갖고 태어난 거 좋은 걸 선택하셔야 되고요. 이 토양 산도는 이제 pH하고 EC가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이것도 좀 토양 검사를 미리 좀 하셔갖고서 여기에 맞게끔 모자라는 성분은 주고 남는 건 안 주면 되지 않습니까? 이렇게 해서 해주시는 게 좋고요. 또 이 부추 농사에서 제일 중요한 게 이게 지속적인 양분 공급입니다. 이게 잘 돼야지 이제 된다. 그리고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죠. 미발이 된 퇴비는 이제 아무 소용이 없죠. 오히려 이 끝이 타고 더 안느니만도 못하는 이런 결과를 초래한다. 그래서 이 갈수록 심해지는 병해충 문제. 옛날에 없던 이제 뭐 총체벌레라든가 응애라든가 선충이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요즘에 아주 농사에 어려움이 많으신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몰라도 다른 지역들은 이것 때문에 아주 요즘 골치를 많이 썩어요. 그래서 온도, 습도, 환기 이거를 잘 해주셨다는 얘기고요. 특히 이제 이 옆 광안경 개선 이거를 좀 잘 해주셔야 되는데 여기는 지금 뭐 한겨울 재배가 아니니까 큰 문제가 없는데 이 남부지방은 요새 이제 수확들 한참 하거든요. 그래서 요새 수확하는 분들은 하우스를 2중, 3중에다가 또 이제 수막을 돌리고 그러니까 광이 제대로 안 들어가고 웃자라고 이제 품질이 떨어지고 이러는 거죠. 그래서 이 부추는 이제 옆색, 옆폭이 넓어야 되고 이제 이렇게 굉장히 또 상품성이 있어야 된다. 이제 부추 농사 고품질 다수학 생산이 왜 안 되는가? 이제 목표를 우리 사장님들이 잘 세우셔야 되겠죠. 그래서 이제
우리는 이제 돈을 벌기 위해서 일을 하지 않습니까? 이게 올해도 이제 돈을 벌기 위해서 우리가 일했는데 이 두 분류예요. 돈 벌기 위해서 일하시는 분이 있는가 하면은 돈 때문에 일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사장님들은 돈 벌기 위해서 다 농사 지시는 것 같으니까 큰 문제가 없는데 그냥 기껏 농사 져 갖고 마이너스 통장 채워놓으면은 또 들어가고 이 어려움들이 많죠. 그래서 이걸 좀 잘해 주셔야 되고 이 교육을 제가 이제 2년째 와서 하는데 이게 이제 제가 교육을 해도 여러분들이 실천에 안 옮겨 주시면은 의미가 없다. 그래서 좀 그렇게 해주시고 그래서 이게 이제 저의 문제일 수도 있습니다. 이제 교육의 신뢰도 관계라든가 여러분들한테 메시지를 제대로 전달을 못했기 때문에 안 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 메시지 전달이 잘 돼야 된다. 그래서 이제 생각은 이제 그냥 바뀌지 않죠. 그래서 이렇게 변화와 혁신과 자극을 통해서 이제 우리가 바꿔 나가야 되고 혁신하고 실천을 하셔야 되겠죠. 지난해 교육을 좀 받고 좀 제 농법대로 해보신 분 계신가요? 여기? 한 분도 없으시네? 그럼 오늘도 교육받고 나면 문 밖에 나가면 또 끝인가 본데? 예? 노력은 하셨어요? 농업인이 생산한 부추농사 생각할 할 과제인데 이 고품질 부추를 생산하기 위해서는 컨트롤 타워가 필요하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부추 연구회 갖고서 이제 각 지역마다 다니면 많이들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런 연구회가 이제 있어갖고 시장 변화 예측과 이제 준비를 해야 되고 소비자 트렌드에 우리가 변화에 신속하게 대응을 하셔야 됩니다. 개방화된 경쟁 시장에서 정보가 생명이다. 그러니까 생산, 품질 향상, 지속적인 교육을 받으셔갖고 이걸 좀 잘 하셔야 되겠죠. 그래서 이제 부추 재배 및 병해충 공동 방제 매뉴얼은 시스템화가 되어서 전체 농가가 참여를 해갖고 매뉴얼에 의한 체계적인 재배로 고품질 부추 산업일로 발전을 시켜야 됩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잘 되는 데가 이제 우리나라에서 그 하동에 가면 쌍세미 부추라든가 김해 일족의 부추 농가들이 최고의 상품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의 농가들이 아주 잘하고 있고요. 소비지 시장에서 구매 욕구를 만족시키는 이제 생산자만이 개방화된 경쟁 시장에서 생존을 할 수 있다. 그래서 여러분들 부추가 시장에 가서 이제 경쟁력이 있게끔 하는 거는 여러분들의 손에 딸려 있는 겁니다. 이게. 이제 부추 농사 이 끝에서 돈이 왔다 갔다 한다. 이게 이제 경남 하동이거든요. 농사 어때요? 여기도 이렇게들 지시죠? 여기는 이제 겨울 재배하시는 분들이거든요. 이렇게 해갖고서. 그래서 여기를 이렇게 보시면은 이렇게 이제 고를 내주시는 게 좋아요. 그런데 이제 여기 전체를 그냥 평판일로 해갖고 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는데 이렇게 고를 내주시면 통기성도 좋고 물주기도 좋고 또 뿌리에 산소 공급도 잘 되고 이렇게 해서 이런 쪽으로 좀 가시는 것도 괜찮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pH-EC가 부추 농사를 좌우한다. 그래서 이 부추 농사를 하다 보면 다비 재배를 하기 때문에 토양의 산도가 높은 데도 있고 또 염류 농도 때문에 이 끝이 타는 데도 있고 그래서 이 pH하고 EC 검사를 해보시면은 여기 우리가 사전에 이런 걸 막을 수 있다. 여기는 이제 양동에서 농사 지시는 분인데 여기는 뭐 상당히 돈을 많이 하십니다. 여기 이제 부추 가격이 대박을 기대하면 되는데 온도, 습도, 환기가 제일 중요하죠. 이렇게 이제 부추가 올라왔잖아요. 요 집에는 지금 부추를 보시면은 이 끝이 안 갔죠? 요렇게 올라올 때서부터 이 끝 가시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요 때가 이제 부추 농사의 이제 재생기의 제일 중요한 때가 요 때거든, 환기. 그리고 물 주는 거. 요 시기를 잘 맞춰 주셔야 되는데, 대개 보면 이제 부종 세고 나면 이제 퇴비들 갖다가 넣고, 이제 뭐 3월 달서부터 이제 물 주고 내리고 이제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퇴비 넣고, 이 집엔 물을 안 줬어요, 물을. 이 정도 되도록. 더 자라도 괜찮습니다. 물 안 줘도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환기, 밤에도 시켜놓는 거예요, 밤에도. 요 집들은 4월 한 10일경 전후해서 수확들을 하거든요. 근데 이렇게 되면서 벌써 이제 이끗하는 집들이 있죠. 요거는 이제 하우스 저 아래 건데 이게 이렇게 되는 것들도 많이 있죠. 그래서 이 가스가 이렇게 나오는 거죠. 시설 재배의 문제점은 노지처럼 유실되지 않고 토양에 이게 잔존하기 때문에 이제 축분 시비라든가 이런 것들이 과다 시비돼 버리고
여기 보면 이제 하우스가 이게 1중인데 2중 들어가신 분들은 특히 더합니다. 이렇게 해놓고서 물을 줘버리면은 야간에 이제 이 부추 끝에 결루가 생겨요. 물방울이. 그러면 이 아모니아 가스가 날아가다가 부추로 다 들어갑니다. 부추 이끝이로다가. 이 끝이 다 녹아내리는 거거든요. 이렇게. 그래서 이 미숙 퇴비를 넣고서 이제 물을 주고 저기 할 때는 야간에도 한 5cm에서 10cm 정도를 열어놔갖고 이 환기를 시켜줘야 됩니다. 이게. 특히 이 미발효된 퇴비가 이제 이게 문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것들이 이제 다량의 입시를 높여주는 주범은 이제 질산, 세질소, 염소, 질소, 가리 이런 것들이 이제 축적이 돼갖고 더 많이 생겨버리죠. 그래서 이게 이제 그래서 가격이 비쌀 때는 잘라서 버리고 이제 그 다음에 이제 수확을 하는데 잘못돼 버리면 두 번째까지 자를 수도 있어요. 이거 잘 하셔야 된다. 이렇게 돼서 이제 부추값은 8,000원 가는데 어쩌고 난감하네. 가격 비싸면 뭡니까? 다 잘라버리는데 이 집은 이제 3,000원 할 때 자를 수도 있어요. 이렇게 되면 안 된다. 이제 어떤 사람은 부추 농사 돈이 된다는데 나는 왜 안 될까? 이게 수익을 낼 수 있죠. 잘 되는데 왜 이 끝이 타느냐 이거죠, 이게. 요게 이제 오늘의 관건이죠. 뭐 정읍, 우리 부추 농사 지시는 분들이 제일 문제가 이거 아닙니까? 그래서 환기, 온도, 습도, 미스텝이. 이 환기에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온도가 높아지면 이제 환기를 시켜야 되겠죠. 그리고 하우스 내 이제 습도가 또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이때 요거를 잘 맞춰주셔야 되는데 요거 때문에 가장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누구에게 잘못이 있을까 이런 거, 이 끝 하는 거. 예? 어떤 분이 나 하셨어요? 우리 사장님 선물 드려야겠네. 이거 37,000원짜리 하나 드릴게요. 반성하는 의미에서. 우리 사모님은 이 끝 안 태웠죠? 네, 우리 아저씨가 태워요. 아저씨가 태워요? 그래서 이제 무엇을 바꾸고 무엇을 유지시켜야 되는가? 이제 땅을 살려야 되겠죠? 배수, 관수 이걸 잘 해주셔야 되겠죠? 그리고 우리는 소득을 높이는 게 목적인데 이제 이것 때문에 이제 소득도 못 높여지고요. 면적을 뭐 2,000평, 3,000평이 중요한 게 아니라 2배 농사 지으면 돼요. 단위 면적당 생산량이 중요하다. 그래서 고품질 쪽으로만 가면 됩니다. 이렇게 부추 가격이 싸도 돈이 되는 농사, 상품, 품질, 수량 여기 많이 나오죠. 이렇게 돼버리면 비싸도 다 잘라버리니까 돈 안 됩니다. 이게. 그래서 이 첫 번째 실수를 하지 말아야 된다. 그럼 이제 기후변화 제대로 읽어야 된다. 변해는 기후환경과 이상기상으로 인하여 대처한 포장과 안 한 포장은 단위 면적당 수확량이 달라지고 가격 변동이 심하다. 그래서 요즘에 부추가 됐던 그 쪽파 이런 거 달래 상품이 10,000원이면은 중품은 4,000원, 3,000원이에요. 이 가격이 반도 차이 납니다, 이게. 그래서 1등 농사만이 이제 앞으로 살아남을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런 것들이 엘니뇨, 라니냐 현상 때문에 농작물에 미치는 영향이 엄청나게 큽니다, 이게. 평년보다 온도가 높고 또 라니냐가 할 땐 낮고 그리고 겨울철이 평년보다 낮을 때도 있고 높을 때도 있고 그러니까 월동작물의 양파, 부추, 시금치, 과수 이런 쪽에 이제 피해들이 엄청나게 크죠. 그래서 올해도 눈 이렇게 안 왔잖아요. 근데 어느 날 또 눈이 또 내려가고서 작년에 평택에는 하우스가 그냥 다 무너졌습니다. 60cm 와갖고.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을 우리가 대비를 해야 되겠죠. 그래서 이제 지난해에도 이제 폭염 때문에 이제 난리를 쳤는데 또 이제 한쪽에서는 강원도 같은 데는 가뭄에 그냥 다 죽었지 않습니까? 이렇게 되죠. 그래서 지난해 강원도에 한 80일 동안 비가 났거든요. 그래서 이제 강릉 쪽에 아주 난리가 났지 않습니까? 근데 그 속에서도 배추 농사를 아주 잘 지신 분이 있어요. 그 지난해 같은 경우는 가을 배추 한 채에 2,500만 원, 3,000만 원씩 갔거든요. 근데 비가 그 8월 25일 그러니까 9월 10일까지도 배추가 기가 막히게 됐습니다. 근데 9월 12일 날 저녁에 80mm 비가 왔어요. 그리고 9월 15일 날 가니까 배추가 다 녹아버렸어요. 3,000만 원씩 하던 배추가. 그래서 한 40차 나올 때에서 다 녹아갖고 돈 7천만 원도 못했어요. 그래서 이 기후변화에 이렇게 녹아내는 거예요. 가뭄에, 폭설에 이렇게 빙하가 녹아갖고 폭우에 이렇게 다 망가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 가물다가 비가 와버리면 작물이 다 녹아버려요. 노지 같은 경우는. 그리고 흐린 날이 계속 지속이 되면은 상품성이 없죠. 이제
물러 터지고. 그래서 이제 갈수록 심각해지는 평해충 문제에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 지구온난화, 겨울 초봄에 잦은 비가 오고 평년보다 높은 온도. 이렇게 되면 이제 병균이 급속히 번식할 수 있는 좋은 조건을 갖다가 만들어지는 거죠. 그래서 이제 부추병을 일으키기 좋은 환경을 알면 예방도 쉽죠. 제일 중요한 게 땅속의 병균, 질소 성분량이 많고 토양이 과습하고 밀식하고 석회가 부족하면 이런 병들이 오죠. 이 입마름병, 이게 이제 10도에서 25도씨 정도에서 8시간 이상 입에 수분이 있고 고온일수록 많이 증가되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부추농사에서 입마름병하고 이끝이 타는 거 있죠. 요 두 가지만 잘해도 괜찮죠. 그래서 이것만 막아주셔도 여러분들 상품성이 굉장히 좋죠. 이끝 다 버리면 어떻게 다 일일이 뜯어내고 그러니까 노동력 인건비가 엄청나게 많이 들어가죠. 또 잿빛곰팡이, 요 18도에서 23도씨 이렇게 됐을 때 많이 생긴다. 그래서 이 잿빛곰팡이도 이쪽에도 많이 생길 겁니다. 무름병. 또 이제 부추 끝에 이제 백견병이라고 있죠. 부추 지제부에서 허약해 되는 거. 이게 7, 8월에 고온 다습하고 미스테비가 들어가면 이게 많이 생겨버립니다. 또 미스테비 많이 넣으신 분들은 고자리파리, 작은 뿔파리, 뿌리응애, 선충 이런 것 때문에 또 약 주다가 또 판나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다 미스테비 토양 환경에서 이제 온다. 이제 부추농약 연면 시비는 언제 어느 시간대가 좋은가? 이 부추뿐만 아니라 모든 작물이 이게 약 주는 시기가 8시에서 10시 오후에는 이 시간에 기공이 열려 버립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부추를 하든 뭐 고추를 하든 간에 한낮에 온도가 30도가 넘어 버리면은 부추 이런 작물도 스스로 자기 몸을 보호하기 위해서 기공을 닫아 버려요. 그러니까 약의 효과가 잘 안 나죠. 또 이슬이 있는 데다가 줘 버리면 농도가 또 옅어지니까 또 효과가 안 나고. 그래서 이 시간대가 좋습니다. 이 시간대 맞춰주시는 게 좋다. 농약 영양제는 작물의 입의 기공과 이제 퀴틀층을 흡수하는데 이 부추 같은 경우는 입이 두껍잖아요. 그리고 쭉쭉 서 있지 않습니까? 약을 주더라도 잘 흡수를 안 해요. 이게 굴러 떨어지죠. 그래서 이 흡수 촉진제라고 있습니다. 이 셀파도 있고 농약사나 농협에 가면은 이 흡수 촉진제 같이 섞어줘야 기공을 통해서 약에 제대로 들어간다. 그 약도 곰팡이 약이라든가 이런 거 줄 때 이렇게 쓰면 좋고요. 농약과 영양제 농도는 이제 정량으로 미세하게 할수록 잘 흡수가 잘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쉽게 주려고 입자를 굵게 해서 굴러 내려가 버리면은 농약의 효과 많이 떨어져요. 그래서 저는 이제 일본에다가 도마도매를 16년 동안 수출해 갖고 일본 농가들을 많이 가서 보는데 약주는 노즐 자체가 틀립니다. 우리 1,500평 줄 것 같으면 그 사람들 3,000평 줘요. 그 사람들은 미세하게 약이 흘러내리지 않을 정도로 해갖고 아주 잘 주고 있거든요. 근데 우리는 줄줄 흘러내려 버리니까 약의 효과도 덜 나는 거죠. 그래서 요즘에 이제 드론 갖고 이제 우리가 농약 주면 이제 초미립자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흡수가 잘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초미립자 이렇게 해서 주는 게 좋다. 그래서 이제 농약 영양제 농도를 2배를 시작해서 연면 살펴서 입에 물방울이 맺혀 있을 정도면은 흡수되는 양보다 떨어지는 양이 더 많아갖고 나중에 약해 유발도 합니다. 그래서 여름철에 부추농사 지시는 분들이 이 끝에 이런 약이 이제 물방울은 떨어지고 약이 맺혀 있으면 끄트머리가 누렇게 타는 경우도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특히 조심해야 돼요. 온도가 높을 때는 이 물방울이 렌즈 역할을 해갖고요. 이 끝이 타버립니다, 이게. 그래서 여기가 이제 건조해갖고 이렇게 되는 거고요. 작물의 온도가 20도 전후에 기공이 열리는데 농약의 효율성이 가장 높다. 그러니까 작물의 온도는 30도 이상 되면은 식물제 수분을 증발되기 때문에 기공을 닫습니다. 그래서 약을 줘도 효과가 떨어집니다. 그래서 약을 주더라도 이게 힘들잖아요. 약 한 번 줘도 농약값도 많이 들어가고 그러니까 제대로 이렇게 맞춰서 주시는 게 좋다. 요즘에 이제 정부 지원이 줄어서 이제 검증되지 않은 미발이 된 탭이 특히 이 부추밭에 이 왕겨탭이 미스탭이 이거 잔뜩 들어갔다 놓잖아요. 이거를 갖다가 넣으려고 그러면은 실은 이제 일찍 갖다 넣어야 돼. 일찍 발효를 시켜갖고. 그래서 아무리 발효시켜도 잘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해봉되는 요새라도 갖다 놓으시면 좋습니다. 이걸 갖다 놓으면은 겨울에 이 미발효된 탭이도 토양에 있는 미생물 활동에 의해서 이게 서서히 또 발효가 되거든요. 그래서 이 냄새가 나버리면 이제 고자리 파리, 응애, 선충, 작은 뿌리 파리 이걸 다 불러들이는 거예요, 내가 이거.
냄새 맡고 다 오는 겁니다, 이게. 그래서 이게 이제 작물 뿌리 성장에 이제 억제가 돼 버리니까 여기가 이제 이끝이 타버리죠. 또 이런 퇴비들은 이제 많이 넣어버리면 다음 작물까지도 지장이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잘 발효된 퇴비를 넣으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퇴비가 좋아야 부추 수량도 많고 품질도 좋다. 이런 퇴비를 이제 발효를 시켜 주셔야 되는데 발효가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런 퇴비들 때 이제 이렇게 보면은 이제 발효된 가스 때문에 이 뿌리가 상하고 각종 병해충 발생하는데 이 뿌리가 상하면은 토양에 유해균이 들어가고서 물음병의 원인도 돼 버립니다. 해충도 불러들이지만은. 그래서 이런 퇴비를 내실 때는 퇴비를 내기 전에 이제 하우스에다가 이제 이따가 설명드리겠지만 부추 퇴비를 많이 넣는 거는 복토를 해갖고 풀도 덜 나와야 되고 또 연백부도 길게 해줘야 되고 그러니까 우리가 이것들 넣잖아요. 그때 이런 거를 같이 넣어주시면 좋습니다. 그래서 이제 기후 변화가 심할 때일수록 부추의 기본 조건을 지킨 농가와 제때 할 일을 놓치는 경우 그 결과는 이제 틀리죠. 이게 그래서 이거를 좀 잘 하셔야죠. 이 가는 곳마다 가락동, 대구, 부산 다 1등이죠. 이 부추 어떻습니까? 우리 사장님들도 이렇게 농사 지시죠? 그래서 이게 귀려야 되죠, 이게. 그리고 입은 넓고, 색깔은 짙고, 이게 이제 시장에 가서 최고 1등이죠. 이게 이제 그 땅샘미 부추인데, 요분들이 아주 협동을 이렇게 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는 곳마다 1등이라고 그럽니다. 여기가 이제 그 땅 살리기가 저기 좀 많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생각이 바뀌지 않으면 절대로 다수확할 수 없다. 부추 농사 왜 갈수록 힘들까요? 짓기만 하면 돈이 된다는 생각인데 이게 이제 퇴비 비료를 많이 요구한다고 그래갖고서 이제 많이 잔뜩만 갖다가 넣어갖고 될 일이 아닙니다. 이게 발효된 퇴비를 갖다 넣어야 되고 우리는 초기에 투자를 잘 하셔야 됩니다. 이게 초기 투자를. 그래서 여기에다가 완벽하게 투자하시면은 다음에 돈이 되죠. 그래서 심는 것보다 단위 면적 땅 수량이 더 중요하다. 그래서 이거를 차라리 못할 경우는 면적을 줄이시는 게 더 좋습니다. 그래서 변화하는 기후 환경에 대처를 잘 해야 되고요. 생육 시기별 이제 날씨를 예측을 하셔갖고 완숙 대비, 파종 시기, 수분, 배수 관리, 가뭄, 습해 요것만 잘 해주시면 되죠. 근데 이게 말은 쉬운데 이게 참 어려워요. 또 누가 가르쳐 준다 하더라도 적당히 해라 하는데 이 적당히라는 기준이 없잖아요. 여기에 그래서 내 나름대로 노하우를 갖고 있어야 된다. 그러니까 이제 부추 농사의 기본 조건은 이제 부추 재배 환경에 대한 이해와 토양 환경이 좌우된다. 제일 중요한 건 이제 토양이죠. 그래서 농사는 과학과 원리가 접목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 그래서 노력을 하면 곱이 되고 생각까지 바뀌면 제곱이 되는 부추 농사 이제 잘 지어보셔야 되겠죠. 그래서 부추가 자라는 습성을 알고 균형 있는 시비와 제때 농약을 살포하고 적당한 물을 줘야 상품성 있는 부추 2배 농사를 지시면 됩니다. 그래서 올해 2배 농사 지시면은 금년에는 부추 가격도 좋을 것 같고 그러니까 2배 농사 꼭 지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제 가는 곳마다 이거를 좀 보여드리는데 이 울진 앞바다에 이제 소나무가 이제 바위 틈에 이렇게 있거든요. 그래서 내가 살아가는 이유는 먹고 살려고 모든 사람들이 나를 보고 한마디씩 던지고 간다. 그러나 먹고 살라고 먹여 주고 가는 사람은 없다. 나는 망고 풍랑을 겪고 살아간다. 민물대 거센 파도가 물보라를 일으키고 나를 덮치고 나면 온몸이 쪼그라든다. 밤이슬 비가 나를 살려준다. 먹고 살기 위해 나는 오늘도 바위뼈를 녹인다. 이거죠. 거름이 오히려 적으면 죽진 않습니다. 거름이 많아갖고 가스를 죽고 뿌리가 상하고 이렇게 되는 거죠. 이 소나무 보시면은 여기서 망고 풍상을 겪고 다 살아가거든요. 그래서 이 미발효된 퇴비, 이렇게 쌓아둔 퇴비는 발효가 일어나지 않고요. 냄새도 안 납니다. 똥은 건드리면 냄새 나죠. 그래서 이게 이렇게 하지 마시고 이걸 뒤집어 주시고 여기다가 왕개나 볏짚이나 수분을 한 60% 정도 맞춰줬을 때 발효가 제일 잘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부추 농사 하시려면 이 복토도 해야 되고 그러니까 이런 퇴비를 원하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기다가 이걸 꼭 해주셔갖고 갖다 내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갖다가 내갖고서 이제 가스가 나는 거죠. 여기도 그냥 갖다 이렇게 냈는데 여기 보시면은 여기까지는 가스를 안 받았죠. 여기 그냥 올라오지 않습니까? 근데 물을 주고 놔버리니까 이렇게 되는 거예요. 물을 주고 나서 이렇게 되는 원인이 여기다가 물을 주고
여기 환기도 안 됐죠. 그대로 밀폐돼 버리니까 아까도 설명드렸지만은 수분이 여기에 결루가 생겨갖고서 날아가는 가스가 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은 저 같으면은 이 부추에다가 그냥 놔둬야 돼. 물을 주지 말고 그냥 환기시키고 이 부추가 한 10cm, 15cm 정도 자랄 때까지 그냥 놔둬버리면은 여기서 차라리 자연 발효가 일어나잖아요. 그리고 이게 더 하면은 나중에 환기도 더 시킬 수가 있어. 그런데 이게 추울 때니까 환기도 못 시켜놓고 이렇게 되니까 이런 현상이 나타나거든요. 그럼 여기서 이렇게 되고 환기를 시키면 적응이 돼갖고 잎도 두꺼워지고 가스도 덜 받고 그래서 거름 갖다 놓고 바로 물을 주고 미발효된 테이를 하면 백발백중입니다. 이거. 그래서 이렇게 해서 하시는 게 오히려 더 낫다. 물 주지 말고 한 이게 10cm 내지 15cm 정도 자랐을 때 물을 줘가면서 환기시키는 게 더 낫습니다. 이해가 되시나요? 그래서 이때 많이들 버리잖아요. 이때. 여기도 이게 이제 거름 갖다가 놓고서 지금 여기도 보시면은 탭이 갖다 놓고 이렇게 된 거거든요. 여기 이중하우스예요. 이중하우스. 수막. 그래서 이 잘 올라오다가 물 주고 나서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그냥 다 잘라버리는 겁니다. 이게. 돈이 안 되니까. 이게 인건비가 나중에 더 들어가겠죠. 그래서 이 집에 보시면은 이게 이중이지 않습니까? 수막하우스. 이렇게 되니까 물 주고 나서 이게 환기를 못 시킨 거예요. 환기를. 차라리 그냥 더 놔두고 물을 주지 말고 더 키웠다가 환기가 되면서 환기를 시켜야 되는데 이게 안 된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사례입니다. 그래서 저희 흥농사정 세트농법은 이제 이게 땅도 살리고 환경도 살리고 그러는데 여러분들이 만약에 퇴비를 내신다 그러면은 이 150평에 이제 10포 정도 갖다 놓고 요거를 갖다가 이 땅 살리기 10포 넣으시고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퇴비를 같이 내시는 거예요. 같이. 그리고 물 줄 때 요거를 갖다가 주시면 돼. 근데 이게 들어갔다 하더라도 바로 물 주면 안 됩니다. 바로. 환기를 꼭 시켜야 되고 아까 부추가 어느 정도 자랐을 때 환기를 내가 좀 야간에도 마음대로 시킬 수 있다 할 때 넣어주시는 게 좋다. 물을 주는 게 좋다. 그리고 나서 위에다가는 FA100하고 한나라 또 옆면 살펴주게 되면은 요거는 이제 웃자람을 방지해주죠. 질소름을 조절해주고 요 한나라 또는 살균 효과가 굉장히 좋습니다. 그래서 부추를 자르고 나자마자 요 두 가지 섞어서 주게 되면 이 끝이 물로 들어가질 않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도 잘 해주시면 좋겠다. 여기 이제 파종을 이렇게 하셔갖고들 하는데 여기는 올해들 파종도 새로 하시는 분들도 계신가요? 여긴 72구에다 보여요? 105구에다 보여요? 128구? 그 몇 개씩 종자나요? 20개? 그래서 이제 육묘기간이 길일수록 이제 72구나 105구 정도에다가 해주는 게 좋아요. 105구. 105구가 괜찮더라고요. 그래갖고 한 30개 정도에서 한 40개 그렇게 해서 해주시면 되고요. 육묘기일은 이제 한 45일에서 50일 정도 이렇게 해갖고서 이식을 해주는데 요때 파종할 때 요 엑스칼리브를 종자를 버무려서 파종하거나 이렇게 파종하고 나서 물 줄 때 요걸 10말을 타서 주시면 돼요. 10말. 그러면 이 셀 형성이 빨리 됩니다. 요게 요 지퍼로 되어 있거든요. 여기다가 물을 넣고 흔들던가 물 탈 때는 이게 그냥은 안 풀려요. 둥둥 떠 있어갖고. 근데 여기에다가 물 줄 때 이렇게 해주면은 이꽃병 방지도 되고 곰팡이도 되고 굉장히 효과가 좋아요. 특히 여러분들이 이 모종을 키우다가 이꽃병이 났다. 이거 왜 났을까요? 이꽃병. 예? 예, 습 때문에. 우리 아주머니 잘하시네요. 우리 아주머니 하나 드릴게요. 인심이나 쓰고 가야지 안 하니까. 그래서 이 습 때문에 묘판에서 과습 피해 나갖고 이꽃병이 났다, 곰팡이가 났다, 이거 다 내 잘못입니다, 이거. 이 과습 때문에. 마르면 죽질 않습니다, 이게 마르면은. 저는 육묘장을 하고 있잖아요, 제가. 별짓을 다 해보죠. 그래서 여기 이꽃병이 났다는 건 다 과습 때문에 일교차가 심할 때 많이 일어나거든요. 그래서 종자를 이걸 버무리시는 게 좋아요. 버무리셔갖고 하든가 또 나가기 전까지 2번 정도만 주게 되면 뿌리에 여기 형성이 잘 돼갖고 나가서 활착이 굉장히 빨라요. 그리고 한 번만 처리해도 나가서 밝은 재 줄 필요가 없을 정도예요.
그리고 이걸 처리하게 되면 토양에서 나타나는 이꽃병, 시드름병, 균핵병으로부터 뿌리를 보호받습니다. 성장기 내내 가요. 그래서 벼는 40kg, 콩은 20kg, 부추는 10리터, 고추 모종은 이렇게 침지, 이런 거, 도마도 모종. 이게 한 번만 처리해도 이게 굉장히 효과적인데 여러분들이 이걸 몰라서 못 쓰시는 거예요. 이게. 이 벼도 금년에 이거 하셨던 분들이 깨씨무늬병이 없는 거예요. 깨씨무늬병. 저 요새 이거 없어서 못 팝니다. 농협에 지금 계약 여러 군데 해놨거든요. 물건이 없어요. 제가 2월 말 3월 초에 들어오는데 그래서 지금 남부지방은 올해 그 병 때문에 난리가 쳐갖고 지금 농협에서 선구매하는 데들이 많아요. 그래서 이게 모든 종자에다가 한번 처리하면 된다. 그래서 고추 육묘 같은 경우는 물 10말 타갖고 넣었다만 빼면 돼요. 넣었다. 그리고 부추는 나가기 전에 여기다가 흠뻑 뿌려갖고 나가시면 됩니다. 그럼 나가서 활착이 굉장히 빠르죠. 그래서 이 토양은 어떻게 만드는가, 이제 아까도 말했지만 진단에 따라서 모자라는 건 주고 넘치는 건 안 주면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 부추도 이 석회 요구도가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한 번 심어 놓으면은 몇 년 가기 때문에 석회 못 넣잖아요. 그죠? 그래서 심기 전에 충분히 밭을 만드셔야 돼. 그리고 이 석회는 넣었다고 해갖고 금방 토양이 바뀌질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생육 중에 만약에 부추가 안 자라, 산도가 이렇게 떨어졌어. 그러면 이거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응급처치 제가 해드릴 수 있어요. 토양 검사를 해갖고서 토양이 5.5 이렇게 나와버리면은 물 1톤에다가 중탄산 칼륨이라고 있습니다. 중탄산. 그거를 4kg에다가 엑스칼리버 3개를 타서 관주를 한 2-3번 정도 해주게 되면은 부추가 잘 자랍니다. 그래서 토양 산도 교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부추 여기는 한 번 심으면 5-6년 가죠, 여기도요? 그럼 갈수록 수량이 떨어지잖아요. 산도가 안 맞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때는 이걸 하는 거예요. 그런데 또 퇴비를 많이 넣어갖고 우리 토양을 해보니까 알칼리성이다. 그럼 또 산도를 낮춰야 될 거 아니에요? 그것도 또 낮춰드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 방법을 우리가 진단에 따라서 이걸 해야 된다. 그래서 그걸 해주셔야 되고, 그래서 이 부추는 이 화학비료를 될 수 있으면 쓰지 말아야 됩니다. 유기물 갖고 키우셔야 이 끝이 안 타고요. 특히 흙을 엉성하게 만들어야 이 뿌리에 산소 공급이 잘 돼야 돼. 쑥쑥 잘 자랍니다. 그래서 27일 만에 자르는 분, 어떤 분은 32일이 가도 못 자르는 분 이렇게 있죠. 그래서 이제 좋은 토양은 이제 양분이 많이 지니고 있어야 되겠죠. 유기물이 많아야 되겠죠. 공기가 잘 통하고 물을 잘 지닌다.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그리고 토양 산도가 부추는 6.5에서 7까지가 좋습니다. 이게 더 높아야 됩니다. 그리고 미생물이 많은 이 6.5에서 7만 되면은 미생물이 저절로 많아요. 좋은 미생물이. 근데 산도가 낮으면은 미생물도 활동을 안 합니다. 이게. 그래서 이렇게 해서 잘 맞춰 주십사는 얘기고요. 근신엽변이죠. 뿌리가 깊으면 잎이 무성하죠. 잎 줄기가 나쁘면 뿌리부터 조사해야 됩니다. 이게 뿌리가 현찮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뿌리가 나쁘면 토양 검정을 해야 되고요. 식물의 뿌리는 지탱하는 기능이 있고 식물의 뿌리는 물과 물 속에 있는 양분을 흡수하는 기능이 있습니다. 그래서 잎에서 만든 양분이 저장고가 돼야 됩니다. 이게. 그래서 우리가 이 흙을 이렇게 진단을 해보면요, 흙 1헥타르당 품은 생명체가 이렇게 많답니다. 이 과학자들이 이거 다 밝혀놓은 거잖아요. 박테리아가 1700kg, 균류가 700kg, 원생동물이 150kg, 연체동물이 1000kg 이렇게 들어있대요. 우리 토양에, 좋은 토양에. 그래서 여기에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우리 농업의 운명은 토양의 탄소를 저장하고 유기물이 많아지면 영양순환도 잘 되고 생산량이 많아지고 수익이 창출된다. 이 탄소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이게 토양에. 그래서 질소질 비료를 많이 사용하면 이산화질소가 이산화탄소를 300배 발생해 됩니다. 탄소 배출은 어떻게 제어하고 얼마만큼 탄소를 토양에 저장할 수 있는지 이게 토양의 운명에 딸려 됩니다. 이 탄소가 토양에 많이 들어가 버리면은 농사 저절로 잘 돼. 토양에 토착미생물이 활성화가 돼 갖고요. 토착미생물이 많이 활성화가 돼 버리면은 병도 훨씬 덜 납니다. 그리고 뿌리 발근이 잘 되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된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 토양 미생물이 농작물에 미치는 영향인데 이 좋은 미생물은 이 유기물은
이 밤에도 이게 생장을 촉진시킵니다. 그래서 엄청나게 효과는데 우리가 화학 비료만 하면 밤에 뿌리가 자라질 않습니다. 이게. 그래서 토양에 잘 발효된 퇴비를 적당한 양을 사용하면 농작물의 줄기와 잎이 건강하게 부추 줄기와 잎이 건강하게 잘 되고 뿌리 발육도 좋아져 갖고 수확이 많이 나오죠. 그래서 이제 지나친 화학 비료는 웃자람을 조사하고 많이 우거짐으로써 병해충에 이제 악순환이 걸리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토양,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토양만 잘 만들면은 모든 농사가 잘 된다. 그래서 이렇게 되면은 이런 것들이 이 공존하면서 공상관계를 갖고 있어 질소 고정을 시켜버리죠. 콩뿌리에는 뭐가 있나요? 콩뿌리에는 어느 분이신가요? 뿌리옥박테리아. 손 드세요. 아, 우리 할머니 하나 드릴게요. 콩뿌리에는 뿌리옥박테리아가 있잖아요. 이게 질소를 고정시키는 겁니다. 이게. 네. 그래서 우리가 대기 중에 있는 질소를 끌어당겨서 콩을 저절로 키우듯이 이 뿌리옥박테리아는 콩에만 있는 게 아니라 부추 안 없는 데가 없어요. 우리 지구상에 13,000가지가 뿌리옥박테리아 공생을 한답니다. 아카시아 나무 특히 이런 것들이 다 공생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질소 고정을 시키는데 아까 말씀드린 엑스칼리버 땅 살리기 유기질이 질소 고정균이에요. 그래서 성장기 내내 가버립니다. 한 번 넣어주면. 그래서 그런 것들이 효과가 있다. 그래서 유익세균, 여기 아족토박토균, 여기 이제 뿌리옥박테리아 이런 종류인데 이게 이제 이렇게 잘 되죠. 그래서 저온과 같은 이상기후에도 강하고 건강한 식물체를 만들어주죠. 그래서 이제 유기물을 넣고 환기를 잘 시켜주면 부추가 일정하게 자라요, 일정하게. 그래서 부추의 가장 생명은 뭐냐면은 첫 환기를 잘 시켜주는 거예요. 거기에 환경 적응을 잘 못 시켜주면은 우리가 이제 키워갖고서 한 15cm 정도 자랐을 때 환기시켜버려요. 배란간이 지금 다 가버리잖아요. 그냥 하루 사이에. 그래서 이게 환경 적응을 잘 시켜야 된다. 그 완숙 퇴비를 넣게 되면 이제 가뭄에 견디는 시는도 좋아지고요. 양질의 유기물은 이제 지력을 높여주고 수량과 품질을 동시에 향상이 돼버립니다. 그래서 이제 이거를 갖다가 넣으라고 그러니까 이제 덜 발효된 만개라든가 볏짚을 갖다가 이제 넣으시면은 이 질소기화 현상이 나거든요. 초기에 활착이 안 돼버립니다. 덜 발효된 만개나 이런 걸 갖다 놓으면. 근데 이제 부추밭에다가 질소기화 현상이 일어난다고 그래갖고서 우리가 갖다가 제일 좋은 건 요소비료인데 갖다가 뿌려주면 다 타버리잖아요. 그래서 이 미발효된 퇴비는 거기 부추밭에는 맞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부추는 그게 또 문제다. 그래서 이제 이런 활동을 이루어지는데 CMD가 맞아야 되는데 우리가 부추 심기 전에 밭 만들 때 이거를 갖다 잘 하셔야 돼요. 그래서 밭 만들 때 제일 좋은 퇴비가 뭐냐면 톱밥 퇴비예요. 가축분 1등급 퇴비. 싸잖아요, 그거. 1,600원씩 보조해 주고요. 그거 갖다가 땅 살리기하고 같이 넣어주면은 톱밥은 빨리 분해가 안 돼요. 이게 토양에 들어가면 5년, 10년 가거든요. 그래서 거기에서 분해되면서 나오는 게 니그린 성분입니다. 니그린. 그래서 이런 것들을 갖다 놓으면 이제 미숙퇴비가 들어가면 이제 근리병이나 청고병을 발생하는 이유를 보면 토양에 탄소가 줄어들어갖고 이게 나타나는 거죠. 그래서 이게 나타나면 작물 뿌리에 뿌리 썩음을 또 일으켜버리죠. 상처받은 데서 부추 뿌리에서 즙액이 흘러나오기 때문에 이 세균이나 사상균이 찾아오면은 시드름병, 무름병 이런 것들이 원인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또 그런 것도 있지만은 또 미숙퇴비가 들어가서 선충이라든가 작은 뿌리파리가 상처를 냈을 때도 이런 병들이 또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보면은 그냥 우리 농사 지시는 분들이 병 주고 약 주고 다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이제 잘 발효된 퇴비를 써야 된다. 그러니까 유기물은 부추의 뿌리를 튼튼하게 해주고 잔뿌리를 많게 해주는 최고의 토양 개량자다. 토양을 부풀게 함으로 공기와 수분 유통을 좋게 해주죠. 이렇게 되니까 썩은병, 곰팡이병이 훨씬 덜 나죠. 수분 간직 능력이 크기 때문에 가뭄 피해를 감소시키고 근무 활동이 뿌리가 활성화가 잘 되죠. 그러니까 물 주는 횟수만 줄여줘도 이게 겨울철에 굉장한 거예요. 그래서 이게 물 주는 횟수를 줄여주는 것도 좋은 탭을 써야 된다. 그러니까 이제 토양에 완충작용을 시켜주니까 산성화도 방지해주죠. 또 떼알저주기로 토양이 바꿔지니까 공기와 수분 유통이 잘 돼갖고 잔뿌리, 근모 유통이 근모가 발육이 잘 되죠. 그래서 이런 것들
유기산과 탄산을 생성해 불용성 양분을 가용화시켜주죠. 제일 잘하는 게 이거죠. 우리 여러분들이 토양 검사를 해보면은 불용성 유인산 수치가 혹시 해보신 분 계신가요? 토양 검사 안 해보셨어요? 근데 얼마 정도 나와요? 부추밭에는 한 1000 정도, 2000 정도 이렇게 나오지 않나요? 많이 나오죠. 이 불용성 인산이 이제 유기물이 많아지니까 이게 본래 300에서 400 정도 해야 되거든요. 근데 이게 1200, 어떤 데는 2000 이렇게 나와버리면 미량요소 흡수가 안 돼버려요. 이걸 가용성일로 바꿔줘야 되는데, 가용성일로 바꿔주려면 누가 바꿔줘요? 미생물이 바꿔줘요, 미생물. 좋은 퇴비가. 그래서 그걸 잘 뿌려주면 그게 잘 되는 겁니다. 그래서 토양에 유익한 미생물을 증식시켜야 된다는 게 이겁니다, 이게. 그래서 양분의 간직 능력도 있고, 또 토양도 좋게 해주고, 또 가뭄도 덜 타게 해주고, 이런 역할이 다 퇴비가 합니다. 작물이 뿌리는 유기물을 쫓아다닌다. 유기물은 수분과 양분을 간직하는 능력이 크기 때문에 이게 크다. 식물의 물그릇 또는 밥그릇 역할을 하고 있다. 그러므로 식물 뿌리가 밥을 먹고 물을 마시기 위해서 밥그릇을 쫓아다니는 것이 당연하지 않느냐. 걸음 있는데 가는 거죠. 걸음 있는데. 그래서 이렇게 해야 돼. 유기물 자체는 식물에 필요한 영양분도 골고루지만 각종 영양분을 담아두는 뿌리의 밥그릇이 되기도 하고 식물 잔뿌리에 호흡하기 좋은 또 공기유통도 해주는 역할을 하죠. 그래서 이걸 하게 되면은 이제 작물이 목이 마르지 않게 수분을 공급해주는 물끓는 역할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좋은 퇴비하는 이유는 이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거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이미 과학자들이 이거 다 밝혀놓은 거잖아요. 그래서 될 수 있으면은 여러분들이 처음에 비쌀 때는 잘라서 버리고 쌀 때 하지 말라고 가르쳐 드리는 거니까 참고를 좀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식물은 이제 이빨이 없고 자체 소화 능력도 없으므로 비료 성분을 섭취하지 못한다. 식물은 2가지 성분 이상 결합된 비료 물질을 직접 흡수하지 못하고 토양 용액 중에서 녹아서 이온 형태로 존재하거나 미생물이 분해시켜 놓은 간단한 성분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주는 비료, 퇴비에 있는 질소질 비료나 요소나 질소질 비료는 식물이 먹는데 똑같습니다. 근데 퇴비에는 토양의 미생물이 분해시켜주지 않으면 자체를 흡수를 못해요. 또 우리가 준 비료도 물에 녹아서 이온 형태로 흡수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2가지가 미생물이나 또 이온이 돼서 흡수되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이거 수분도 잘 맞춰줘야 되고 좋은 미생물을 활성화시켜줘야죠. 식물은 비료 음식을 물에 말아서 먹는 것을 좋아하며 미생물을 요리해서 좋은 음식만 먹는 거예요. 사람하고 똑같습니다, 이것도. 그래서 그냥 넣어준다고 해서 작물이 흡수되는 게 아니다. 그러니까 이제 부추의 연작장애가 왜 일어나는가? 채소 양분의 법칙이죠. 작물이 요구하는 양분량이 균형상의 채소량에 의해서 제약을 받는다. 다른 양분을 아무리 많이 줘도 정상적인 생육과 생산성을 확보할 수 없다. 이게 굉장히 중요하죠. 아까 같이 우리 사장님 불용성 인산이 높으면은 안 되는 게 각종 미량 요소 흡수가 안 돼 버립니다. 그래서 작물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빨리 해줘야 돼요. 그래서 이 pH는 이제 우리가 7이 중성이거든요. 7 이하는 이제 산성, 7 이상은 이제 알칼리성 이렇게 나눠지는데 이 부추는 6.5에서 7 정도, 7.5까지 좋습니다. 근데 이 작물이 요구하는 성분 중에서 질소, 인산, 칼륨, 마그네슘은 이 pH가 6.0에서 7 정도에서 흡수가 제일 잘 됩니다. 이게 맞지 않으면은 토양에 있어도 흡수가 안 돼요. 제가 이따 그림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문제가 되고요. 토양에 산성화는 다량에 필요한 양분들이 식물이 흡수할 수 없는 형태로 고정시키거나 변환시켜서 양분 유효도를 낮추고요. 중금속의 용해도를 증가시켜서 농산물의 품질을 떨어뜨려 버립니다. 그리고 작물 생육에 유익한 미생물이 감소되죠. 그래서 이제 이런 유효인산이 많아져 버리면 부추 뿌리를 뽑아보면은 뻘겋게 돼 있어요. 뻘겋게. 철, 망간이 많이 녹아 내려와갖고 뿌리를 녹여버려요. 그러면은 뿌리만 녹는 게 아니라 부추 잎끝도 녹아버리죠. 그래서 이게 토양에서 해결하지 않으면 이게 어렵습니다. 이게. 퇴비는 이제 이 토양의 물리성도 개선시켜주고
가뭄의 저항도를 높여주고요. 탄소를 또 저장시켜주니까 좋죠. 근데 염류가 집적되면은 이 작물의 꽃수도 줄어들고 개화일수도 늦어지죠. 이런 것들이 문제입니다. 그래서 작물의 삼투압의 차이에서 양분, 수분 흡수를 갖다 저해를 시켜주고요. 이 농도가 높아지면 이 끝이 제일 먼저 타버립니다. 모든 작물이. 그래서 이게 제일 문제다. 그래서 저는 이제 요즘에 꽃재배라고 있거든요. 제가 이제 하우스를 3,000평을 하고 있는데 꽃을 이제 니시안사스라고 제가 한 30가지 심어놨어요. 근데 이게 종자의 유전적인 인자가 굉장히 중요하더라고요. 한 밭에다 똑같이 다 심어놔도 겨울마리아라는 꽃은 칼슘 요구도가 높아. 항상 이 끝이 타. 그러니까 그런 작물, 그래서 이 품종적의 유전 인자도 굉장히 중요하더라. 그래서 그 라인은 더 많이 칼슘을 갖다 뿌려줘야 돼요. 근데 어떤 거는 그냥도 잘 자라. 거름도 덜 들어갔는데도. 그래서 이 품종적인 유전 인자가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부추 농사를 해도 35,000원짜리 종자서부터 120,000원짜리까지 있으니까 종자 선택도 굉장히 중요하더라. 그래서 이제 그 중에서 석회 요구도가 적은 품종이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석회 요구도가 적은 품종을 심게 되면은 이 끝이 훨씬 덜 탑니다. 그래서 고추가 이제 우리가 배꼽성병이 많이 나잖아요. 끄트머리 썩는 거. 그게 장마만 지면 없어져. 근데 그 전에 많이 생겨. 근데 고추도 어떤 품종은 똑같은 밭에 심었는데 배꼽성병이 안 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품종이 뭐냐? 석회 요구도가 적은 품종을 선택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제 부추도 여기 여러분들이 하시니까 어떤 집 부추 종자가 좋은가 선택을 하셔갖고 그것도 잘 하시는 게 좋은 방법입니다. 그래서 이제 작물 생육이 떨어질까봐 염려해서 양분을 이제 과다 살포하게 되면 물의 공급도 적정량의 2배 이상을 관수해갖고 염류와 가습으로 작물의 생리장애와 토양의 전기 전도가 이제 증가되는데 작물 생육이 저하되고 뿌리에 이제 부패가 일어나니까 이 뿌리에서 이제 부패가 일어나면 아까도 얘기했던 역병, 시드름병 이런 균들이 이제 치미는 거죠. 그래서 이제 작물은 어떻게 사는가? 이거죠. 이제 광합성질로 스스로 양분을 만드는데 이 햇빛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게 이산화탄소 만드는데. 그래서 물과 햇빛을 이용해서 이제 이렇게 만들어지는데 이 햇빛이 없으면 작물 안 되죠. 그래서 이 이중 하우스라든가 오래된 하우스 특히 여긴 단동이라며요. 단동은 좀 좋은데 이 이제 저기 필름들 이제 한 10년짜리 비닐을 쓰시는 분들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분들은 한 번 정도 청소해 주시는 게 굉장히 좋아요. 광투과율도 높고 좋다. 그래서 이제 이산화탄소를 흡수하기 위해서는 식물체 내부에서는 이제 칼슘, 외부에서는 칼슘, 내부에서는 마그네슘이거든요. 이 외부에서 칼슘이 잘 흡수가 되면 병도 훨씬 덜 나요. 이 세포벽이 두꺼워져 갖고 내부에 있는 수분이 빠져나오질 않습니다. 그리고 병균 침입도 훨씬 덜 돼요. 그래서 우리가 칼슘을 쓰는 이유가 그거예요. 마그네슘은 이제 엽록소 생성을 잘 시켜주죠. 그 물을 흡수하는데 이제 카리가 중요한데 카리는 광합성한 양분을 갖다가 이동을 아주 잘 시켜주죠. 그래서 카리도 꼭 있어야 되죠. 그래서 부추밭에는 여기는 무슨 가리 쓰나요? 부추밭에 염화가리 써요? 황산가리. 황산가리 쓰셔야 됩니다. 이 황산가리는 토양에 염류를 남기지 않거든요. 그래서 꼭 황산가리 쓰시는 게 좋다. 엽록체에서 광합성을 하는데 철, 황, 불이 양분이 세포가 되기 위해서는 아연의 도움을 받아갖고 질소와 인이 필요하고 이때 이제 질소 인에는 20대 1인데 여러분들이 이거 맞출 수 없습니다. 이거 이 미량 요소 맞출 수가 없어요. 12가지. 근데 좋은 탭이 쓰면은 저절로 이게 다 맞아요. 발효된 탭을 쓰게 되면은 이따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여기 있죠. 이게 생성되는 물질의 당분이 이때 여러 가지 12가지의 미량 요소를 갖고 만드는데 우리가 이거 맞출 수가 없다. 근데 좋은 탭을 쓰게 되면은 이게 저절로 맞아집니다. 이게. 그래서 이제 이 씨가 이제 되는데 부추는 그래도 3.5 이렇게 올라가도 괜찮더라고요. 그래서 이 플러스 마이너스 성분이 있는 건데 이게 전기를 가했을 때 일어나는 걸 갖다 우리가 이 씨라고 그러는데 이게 많아지면 이제 삼투압에 의해서 이 끝이 다 타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사진에 제가 해놨거든요. 이따 보여드릴게요. 이제 pH가 굉장히 제가 중요하다고 했잖아요. 이 pH를 잘 맞춰줘야 되고요.
토양에 식물이 필요한 칼슘, 칼륨, 마그네슘 이거는 자꾸 수소만 많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pH는 부추는 6.5에서 7 정도가 가장 좋다. 그래서 요거를 좀 맞춰주시는 게 좋고요. pH가 5.5 이하일 때는 이 아질산가스 때문에 이 끝이 다 타버립니다. 그리고 알루미늄, 망간, 철 이런 것들이 중금속이 과잉으로 녹아나와 갖고 뿌리 끝을 녹여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문제가 되고요. 요 곰팡이와 세균과 방성균에서 팽팽한 경쟁 관계를 가지는데 pH가 이렇게 낮아지면 좋은 미생물이 살 수가 없습니다. 활동을 덜 해요. 그래서 병도 더 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pH가 적정 범위를 벗어나지 않도록 관리해 주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모든 농사가 pH만 잘 잡아도 농사는 저절로 잘 됩니다. 그래서 유기물이 많을 때는 이제 질소하고 가리가 과잉이 되고요. 인산 함량이 높으면 뿌리에 적변이 발생돼 버리죠. 아까 철과 망간 이런 것들 흡수를 많이 해서 그런 거거든요. pH가 낮으면 인산 부족 현상이 나타납니다. 인산이 많으면 질소, 가리, 마그네슘이 흡수가 없게 돼서 결핍 증상이 나고요. pH가 낮으면 철이 과잉이 생기고 철이 과다하게 녹아나와서 작물을 못 자라게 하죠. 그래서 이 산성 토양에서 안 되는 이유가 이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처방이 우리가 소속해요. 근데 이미 심어놓은 데다가 이런 현상이 나타났다? 그러면은 뭘 줄여야 될까요? 중탄산 칼륨. 아까 말씀드렸죠? 그게 응급처치입니다. 응급처치. pH가 낮은 토양에 가리를 많이 주면 인산 흡수를 막고요. pH가 높으면 철결핍이 생겨버리고요. 이렇게 되죠. 그래서 이제 강알칼리성 토양, pH를 낮추려면은 질산이나 인산을 갖고서 많이들 하고 있거든요. 요게 제일 잘 떨어집니다. 근데 이제 여러분들이 요거는 잘 다루어야 돼요, 이게. 그래서 이걸 갖고 다루기가 어려우면은 새토양하고 이런 것들이 있고요. 또 황이 있습니다, 유황. 유황 갖고 떨어뜨리는 방법도 있고요. 그래서 pH 20를 높여주는 원인이 가리, 칼슘, 마그네슘, 나트륨. 이게 이제 문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요게 이제 양이온하고 음이온하고 이게 이제 균형이 깨졌을 때 이런 것들이 나온다. 그러니까 이제 pH가 높을 때는 아모니아 가스가 발생되고 낮을 때는 아질산 가스가 발생되고 이 두 가지 가스가 다 뿌리를 잎을 갖다가 태워버립니다, 이게. 그래서 이게 문제가 되죠. 그러니까 아모니아타 질소가 질산화로 변하는 과정에서 토양의 수소 이온을 증가시켜 갖고 질소, 칼슘, 인산, 금속 이온과 결합해서 염을 형성시켜 갖고 뿌리를 고사시켜 버린다, 뿌리를. 그래서 요거를 좀 잘 해주십사는 거죠. 요거 보시면 되죠. 이게 이제 pH가 6.5였을 때 뿌리가 이렇게 잘 내려옵니다. 근데 이게 이제 5.2 아닙니까? 아까 뭐예요? 철과 망간이 뿌리 끝을 녹여버리죠, 여기. 그래서 안 자라죠. 요 5.5는 조금 더 낫지 않습니까? 요 마늘을 한번 보셔도 이 뿌리가 2만 1000평을 심었는데 7000평이래요. 소는 150마리 길러갖고 토양에다가 트랙터 바퀴가 밀리도록 거름을 갖다 놓았지만은 뿌리가 여기서 더 이상 자라질 않습니다, 이게. 그래서 이분이 이제 카톡으로 보내갖고 이 7000평이 왜 이럴까? 그래서 제가 토양 검사를 시켜봤습니다. 토양 검사를. 그랬더니 4.4 나옵니다. 토양이 pH가. 그러니까 작물이 안 되죠. 유기물도 많아. 유효인산도 적정이요. 다 괜찮습니다. EC는 조금 높고요. 근데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게 부추 농사도 마찬가지로 pH가 맞지 않으면 농사가 안 된다. 그래서 토양 검사를 꼭 좀 해보시라는 겁니다. 요거 보시면은 pH가 여기 7.0이잖아요. 부추는 6.5 이렇게 좋죠. 질소, 인산, 가리, 여기 마그네슘, 황. 요때 비료 흡수가 잘 되잖아요. 근데 여기 4.5면은 비료 질소가 있다 하더라도 흡수가 안 돼요. 그럼 여기 5포를, 예를 들어서 여기다가 5포를 줬다면 한 포도 못 먹는 거지, 이게. 인산도 마찬가지. 가리도 마찬가지. 마그네슘, 황. 그러면 뭐가 많이 녹아나? 알루미늄이 많이 녹아나오고, 여기에 철이 많이 녹고, 마그네슘, 아연, 이런 것들이 많이 녹으니까 뿌리에 독작용을 하는 겁니다, 독작용. 그러면 또 이쪽이 높아버리면 7.5나 8 이렇게 돼버리면 가리, 칼슘, 마그네슘, 이것들이 또 이제 염류죠, 염류. 염류가 쌓여갖고 또 이게 안 되죠. 그래서 이 pH가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서 요거를 될 수 있으면 6.5에서 7.0을 맞춰주셔야 비료도 덜 들어가고 약도 덜 들어가고 편하게 농사 질 수 있다.
이 끝도 타지 않는다. 이해되시나요?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이제 토양의 문제점은 이제 원인은 연작이죠, 연작. 화학 농약 및 비료가 과다 사용되고 미숙 퇴비가 많이 들어가고 결과로 이어지는 것은 염류가 집적이 되고 양분의 불균형이 일어나고요. 산도는 자꾸 떨어지고요. 산도가 떨어지니까 좋은 미생물이 여기서 활동을 안 하죠. 그래서 통기성 배수 불량이 일어나고 토양 유실이 많이 되고요. 그럼 해결책은 뭐냐? 윤작을 해야 되는데 부추는 윤작을 할 수가 없잖아요. 제일 좋은 거는 부숙 유기물을 갖다가 넣어주고 토양 미생물을 갖다 넣어주시는 게 가장 효과적이다. 그 우리 기술센터에서 넣어주는 EM 미생물도 있지 않습니까? 이런 걸 갖다가 넣어주시면은 훨씬 더 효과가 좋습니다. 그래서 이 미생물이 이제 토양을 만들어줘야지 여러분들이 만드는 건 없어요. 이 미생물은 스스로 토양을 객토를 만들어준다. 객토를 시켜주죠. 이제 미숙퇴비가 들어가면 정도의 차이는 있으나 악취가 발생한다. 밀폐된 장소에서는 사용이 어렵죠. 미숙퇴비는 토양에서 발효하면서 화학 반응을 일으켜서 토양에 있는 산소를 고갈시켜 버립니다. 그러니까 작물이 안 되죠. 미숙퇴비 자체에 세균이 많이 들어있어 갖고 병을 일으키죠. 미숙퇴비는 해충을 불러들이죠. 그래서 토양 상태가 안정화되지 않아서 작물이 불안정하게 크고 저품질의 농산물이 생산되는 거죠. 퇴비가 이제 우리가 들어가면은 이렇게 되는 거예요. 우리 미숙퇴비 많이 내잖아요. 토양에 산소를 고갈시키고요. 토양이 환원 상태가 되고 철과 망간이 용해해서 식물에 독작용을 해요. 가리가 토양에 있다 하더라도 흡수가 안 됩니다. 그리고 산도가 낮아지고 아질산가스가 발생되고 아까 우리 사장님 자꾸 부추밭에 인산이 고정된다는 게 이래서 되는 거예요. 인산이 자꾸 고정이 돼버리죠. 인산이 고정되면은 뿌리에 당이 전분화되지 못해갖고 미생물을 공격해갖고 뿌리가 부패가 되는 거예요. 뿌리가 썩어버리죠. 그러니까 지상부가 약하니까 균핵병, 역병, 시들병의 원인이 돼버립니다. 그래서 이게 만병의 근원은 뭐냐? 미숙퇴비다. 이겁니다. 이렇게 이제 퇴비들을 갖다가 많이들 내죠. 이렇게 퇴비 내시는 분들이 이게 한 평이 하나예요. 150평에 230포 갖다 놓네, 이 집에. 이거는 가축분 퇴비니까 그래도 좀 덜하죠. 그래서 이렇게 넣는 거는 풀 때문에 넣는 거잖아요. 풀. 여기도 풀 때문에 많이들 이렇게 넣으시죠. 그리고 부추는 자꾸 자르면은 또 이게 두껍게 여기가 이제 복토를 좀 해주는 의미도 있잖아요. 이게 복토를 해주게 되면 이제 이 인경이 연백부가 길어지죠. 그리고 부추는 자르면은 뿌리가 오히려 자꾸 솟구쳐요. 그래서 북주기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이제 뭐 북주기 하는 건 한계가 있으니까 이렇게 톱밥 퇴비라든가 이런 걸 갖고 하는 거죠. 이렇게 하셔도 돼요, 이렇게. 그래서 이렇게 할 때 저희 땅 살리기를 15포 갖다 넣는 거예요, 여기다가. 그리고 이 230포를 150포로 줄여줘도 충분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해놨다가 환기시켰다가 이제 부추를 키우겠다 생각하면은 부추가 5cm, 10cm 이렇게 자랐을 때 환기를 좀 만들어 시킬 때 같이 물 주시면 돼요. 근데 일찍 해버리면 여기서도 이게 미발효된 퇴비이기 때문에 이 끝이 다 타버리죠. 여기서가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이 부분들이. 그래서 이렇게 되죠. 이게 거름을 이렇게 누워놓고 환기만 시켜놔도 저절로 자라잖아요, 저절로. 근데 이런 상태에서 물 줘버리면은 이 끝이 여기 미발효된 퇴비이기 때문에 다 가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첫 번에 부추 농사에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은 이 끝을 가지 않게 만드는 게 가장 중요하다. 그래서 저는 부추 길이의 50% 이상 됐을 때 물 주는 게 좋다. 이게 제 얘기가 맞나요? 맞아요, 아주머니? 끄떡끄떡 하시네. 그래서 이 제 얘기가 맞을 수도 있고 여러분들의 노하우가 있을 수도 있고 제가 여기 와서 교육을 하더라도 다 제 얘기가 맞다는 건 아닙니다. 여러분들의 나름대로 노하우가 있으니까 제가 하는 얘기하고 병행을 해서 응용을 하시는 거지 제 얘기가 100% 맞다고 저기는 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 시기에 가장 중요하다. 그래서 이때 거름을 내시고 물주기에 따라서 많이 달라지죠. 이렇게. 그래서 이렇게 퇴비 갖다 낼 때는 먼저 땅 살리기 넣는 게 더 좋습니다.
땅 살리기 넣고 이 퇴비 넣는 게 훨씬 더 발효 잘 시켜주고 오래가고, 이 땅 살리기 유기질은 효모 비료이기 때문에 요 비료가 가공 기분 100%예요. 근데 여기 무항생제입니다. 무항생제. 그래서 여기에 이 균이 저 퇴비에 접종이 되면 저 퇴비도 6개월 가버리는 거예요. 근데 이 땅 살리기 유기질이 들어가면은 거름 폭발을 안 한다는 거예요. 장점입니다. 작물이 원할 때 원하는 만큼만 주는 거예요. 그래서 웃자라거나 연약하게 자라질 않습니다. 요 밭 보세요. 요 밭. 이거 여기 이것 바싹 갔잖아요. 이거는 이제 뿌려놓고서 이제 물을 한번 줘놓고 나니까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 낮에 환기시켜버리면 뭐냐고, 이미 다 갔는데. 이거 며칠 있다가 다 잘라내야죠. 이 시기가 여러분들이 부추 농사 짓는 시기에 가장 첫 번째가 가장 중요하다. 이 시기를 잘 맞춰주시는 게 좋다. 여긴 깨끗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부추를 자르고 나면은, 여기도 이제 비료 뿌렸잖아요. 부추를 자르고 나면은 제일 먼저 해야 될 게, 여기 부추 이 끝에 요 부분이 마를 때까지 기다리는 게 가장 중요하다. 하우스 같은 경우는 5일, 일주일도 갈 수 있어요. 여기가 마르려면은. 근데 이제 자르고 나자마자 비료 뿌리고 물 줘버리면은 백발백중 다 하얗게 돼버리죠. 이 끝이. 그러니까 이 상처가 아물 때까지 기다려야 된다. 그래서 여름철에는 뭐 2, 3일이면 이게 마르지만은 겨울에는 일주일도 갈 수 있습니다. 일주일도. 그럼 뭐 날씨에 따라서 이게 틀리는 거니까. 그래서 이 시기에 제가 주는 게 이제 FA100하고 하나로뚝을 줘버리면은 이게 살균 효과를 높여주기 때문에 이 끝이 물르질 않아요. 그래서 이걸 주고 며칠 있다가 물 주기를 해야 된다. 그래서 이제 부추 자르는 유기FA100과 하나로뚝을 갖다가 상처를 치유하는데, 이게 이제 날이 좋을 때는 2, 3일이면 되지만은 날이 안 좋을 때는 5일, 일주일도 갈 수 있다. 이때 유기질 비료 30평에 하나 넣고 엑스칼리버에서 관절했는데, 이 부추 끝이 가지 말아야 되겠죠. 이게 부추의 생명은 이게 연백부가 여기가 길어야 되고 대는 굵고 입은 넓어야 된다. 근데 자르고 나면은 부추는 자르고 여기 나면 자꾸 이렇게 올라오니까 우리가 북을 주는 거 아닙니까? 이게 청근성이라. 그래서 이제 아까 퇴비를 내는 이유도 이제 그래서 내는 건데, 제일 중요한 거는 이 뿌리가 좋아야 되겠죠. 뿌리가. 그래서 이걸 좋게 잘 해주시는 게 좋다. 그래서 입은 넓게, 색은 짙게, 대는 굵고, 여기는 길게, 요걸 해주셔야 되겠죠. 이렇게 되죠. 요게 1년 초입니다. 1년 초. 4월 달에 정식한 거. 이렇게 해서 부추를 정식을 해갖고, 이번은 이제 11월 달부터 자르는데, 그럼 이 부추하고 이 부추는 어때요? 요 부추는 이게 수막을 틀어주니까 이게 잎이 늘어지죠. 환기들이. 엽록소가 색깔이 틀리지 않습니까? 이렇게. 그래서 이 수막 이게 하다 보니까 이 철분이 이렇게 쌓여갖고 이렇게 되죠. 그리고 이제 환기를 좀 더 시켜야 되는데 환기가 못 시키니까 이렇게 늘어지고 있습니다. 요것은 이것도 땅 살리기 뿌린 거거든요. 자르고 나서 1년 초인데도 이 끝 하나 가지 않았죠. 잎이 딱딱 서 있죠. 이렇게 해서 키워주시는 게 좋다. 그래서 이게 이제 광주의 농가가 저한테 이제 카톡을 보내온 건데, 왜 이렇게 나타나냐고. 그래서 이제 2월 달에 포기한다는 거, 포기한다. 그 이거 다 잘라내고 제 땅 살리기 넣고 한번 해보자. 예, 2월 25일이요. 그게 다 이렇게 되는 미스텝이 들어갔고, 그래서 나중에 해갖고 이번에 지난해 돈 많이 했습니다. 다 이렇게 되었죠. 이렇게. 또 요 부추잎이 이렇게 허옇게 되죠. 이게 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거 환기. 이게 긴 거죠. 가운데 이런데. 이런 것들이. 이렇게. 부추가 이랍니다. 가스로 인해 나를 이렇게 죽일 건가요? 이게 이제 저는 이제 부추밭을 좀 많이 다니는데 부지기수에 다녀보면 부추가 이렇게 얘기하죠. 이 인간들아, 미스텝이 많이 넣고 물 주고 온도 올라가니 아모니아 가스가 발생하여 호흡을 할 수 없다. 화생방 훈련하니 환기를 시켜다오. 나는 가스로 질식해 죽는다. 부추값 한 단에 8,000원이란다. 이렇게 만들어 놓고 수확 못하니 환장할 거다. 돈에 눈물어 병 주고 약을 주니 이제는 때가 이미 늦었다. 제발 발효된 퇴비를 다오. 이겁니다. 그래서 부추값은 비싼데 이렇게 되죠. 이렇게 되면 또 우리 아주머니들이 또 한마디씩 하지. 이렇게 해놨다고.
그래서 이 발효된 퇴비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여기는 제가 이제 김해를 갔다가 이 미숙 퇴비를 내 갖고서 냄새가 난다고 난리를 쳐갖고 제가 이제 땅 살리기하고 이제 엑스칼리버를 줬더니 이렇게 눈꽃이 폈습니다. 눈꽃이. 이게 이제 발효되는 과정에서 이렇게 싹 이제 곰팡이, 좋은 곰팡이죠, 이게. 이렇게 돼 갖고 있는데 여기는 이제 간장동 아닙니까? 간장동. 이렇게 되니까 자꾸 이끄시더라고. 아까 우리 아주머니 자꾸 이게 가늘어진다고 그러죠, 가늘어져. 거름독에 이게 입이 넓어질 수가 없지. 가늘게 자꾸 올라오죠. 이제 4년 차, 5년 차 되니까 나이 먹었다고 거름은 더 많이 갖다 줘 버리니까 이렇게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런 거를 좀 조심해 주시면 되고요. 이 집에 이제 하우스도 이게 이제 문제가 퇴비 뿌리고 나서 자르고 나서 퇴비 뿌리고 물 주고 다 이 끝 가버렸죠. 이게 이제 이 끝이 말릴 때 경화시가 돼야 되는데 이게 안 된 상태에서 이것들이 많이 실수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특히 이제 겨울철에는 빨리 마르질 않아, 이게. 일주일 가도 안 마르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되는데 아까 이 앞에 계신 아주머니가 이 끝이 살짝 간 건 거름만 잘 돼도 다시 펴진다고 그러는데 될 수 있습니다, 이게. 근데 이제 이렇게 심하게 가버리면은 이거 그냥 다 잘라내야 되겠죠. 그래서 이제 지난해도 이렇게 잘라내신 분들이 몇 분 있거든요. 자르고 퇴비 내고 물 주고 또 환기가 안 돼 버리니까 그래서 다 잘라내신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는 좀 범하지 말으셔야 된다. 이 집 부추 어때요? 좋죠. 근데 잘못 좀 덜 된 데가 어디예요? 덜 된 데가? 네? 어디가? 이 집 부추 다 잘 됐는데 좀 흠잡을 때가 있지 않아요? 어느 분이 가운데라고 그랬어요? 가운데 맞히셨네. 여기가 온도가 높으니까 나오시. 옆색이 노랗잖아요. 여기 같이 이렇게 짙어야 되는데 그래 이제 하우스가 이중이고 환기는 안 되고 온도가 높아 버리니까 여기 사진이라 그랬지 현재 보면 더 여기가 노랗습니다. 여기가. 그럼 이제 거기는 이제 가격이 좀 싸죠. 그 이렇게 되면은 이제 엽록소를 더 생성시켜 줘야 되는데 이제 이렇게 됐을 때 환기를 잘못 시켜 버리면 입이 싹 가버리죠. 그래서 이럴 때는 여기다가 물 500리터에다가 F100 2개하고 마그네슘을 타서 줘요. 마그네슘. 그러면 엽록소가 이제 검게 됩니다. 검게. 그때 이제 그렇게 해주시면 여기 늘어져 있던 잎도 쓰고 굉장히 효과가 좋아요. 이 집도 마찬가지죠. 이 집도 수막을 했는데 이 집은 또 왜 이렇게 부추는 잘 됐는데 부추가 일어서지를 못해. 다 이렇게 늘어져 있잖아요. 이게 이제 겨울철에 온도가 낮고 흐린 날이 많고 하우스는 이중이니까 광이 차단돼 갖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럼 이런 집 부추는 물로 금방 신선도가 오래 안 가. 그래서 이럴 때도 물 500리터에다가 F100 2개하고 하나로 뚝을 주게 되면 이런 밭들이 조금 더 넓고 저기 되면 곰팡이 같습니다. 곰팡이. 잿빛 곰팡이. 그래서 그렇게 주면은 굉장히 좋아요. 그리고 잎이 이 늘어졌던 이파리도 섣버립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F100은 식물성 비아그라라 그래. 식물성 비아그라. 이렇게 돼야지 이렇게. 요즘은 이제 자르고 나서 이제 경화시키고 나서 땅 살리기 30평에 하나 요거 이렇게 뿌려주는 거예요. 이거 이렇게 들어가면은 2번까지도 갈 수 있어요. 2번까지도. 그냥 자를 때마다 주는 게 아니라 이게 한 6개월 가기 때문에 2번까지도 이게 가능합니다. 이게. 그렇게 해서 한번 해주시는 것도 괜찮다. 요렇게 돼야죠. 요렇게. 여기 이제 잘라갖고 이게 이제 며칠 놔둬버리면은 여기가 다 이제 꼬독꼬독해지지 않습니까? 그리고 나서 이제 비벼주고 물 주고 이렇게 해서 이제 올라오면 이게 이제 그대로 올라와 버리죠. 그래서 이 시기에 이제 환기도 잘 해야 되고 초기에 자르고 나서 이 경화를 잘 시켜야 된다. 자른 부분이 마르게끔. 그래서 이 시기에 여기다가 F100하고 하나로 뚝을 주게 되면 여기가 훨씬 빨리 마릅니다. 그래서 세균 침입이 안 돼. 물음병이 안 걸립니다. 이게. 그래서 그때 그냥 살짝 날리면은
500리터 타면 한 1500평은 줄 수 있을 거예요. 1500평. 그냥 살짝만 뿌려주면 되니까 위에 옆면살포로. 그럼 이렇게 해서 나와 버리죠. 이렇게만 키워주면은 끝나죠. 이렇게 이제 나중에 이렇게 되죠. 이렇게 해서. 여기도 총체벌레 피해들 봤나요? 총체 많죠. 이 총체벌레가 1년에 이제 하우스 같은 데 한 10번 발생했는데 한 마리가 500개 알을 낳거든요. 근데 이 500개 알을 낳으면은 그게 어떤 하나님이 토양에다 닦습니다. 토양에다가. 위에서는 잡을 수가 없어. 밀도는 떨어뜨려 줄 수 있어도. 그래서 이게 이제 요 충진뚝 입제라고 있는데 다음에 나올래나? 예, 요게 있습니다. 요거 이제 병원성 곰팡이 제제거든요. 이렇게 만들어 놓잖아요. 이게 부치파리를 다. 그래서 이거를 자르고 나서 초기에 이제 하면은 일찍 뿌려주셔도 되고 요즘에는 이제 겨울철 하우스에서도 월동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제일 처음에 부추 거름 넣고 저기 할 때 이거를 갖다가 100평에 하나예요. 이게 50평 내지 100평에 많이 지난해 많이 발생했다고 그러면은 무조건 그냥 50평에 하나 넣으세요. 50평에. 이거를 넣으면 총체, 응애, 선충, 진딧물 이게 방제가 한 30일에서 한 40일 가거든요. 그래서 이 부화를 못하게 만들어야 돼. 부화를. 그래서 이게 이제 병원성 곤충 병원성 곰팡이라는 건 뭐냐면은 알, 성충, 알을 나누면은 이 곰팡이가 거기에 갖고 부화를 못하게 해요. 근본적으로. 그래서 이런 걸 갖다가 고추 심을 때라든가 수박 심을 때라든가 모든 게 이게 총체가 문제가 되잖아요. 그럼 밑거름에다 넣어주고 중간에 생육기간에도 위에다가 뿌려주면 돼요. 이거는 농약 잔류가 전혀 없거든요. 그래서 이걸 뿌려주고 나중에 물약은 요걸로 주시면 됩니다. 이거 하나 더블 요걸로 갖다가 주셔도 돼요. 이런 것들은 이제 오늘 주고 오늘 수확을 해도 이제 부추농가들이 제일 문제가 이제 농약 잔류 때문에 또 문제가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토양살충제에 나와 있는 농약 같은 경우는 좀 기간이 오래 가니까 이제 가락동에서 또 이제 농약 잔류에 이제 문제가 되는데 이런 건 잔류에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있다고 생각을 하시고 이렇게 하시면 돼요. 고추도 마찬가지고 이렇게 해서 갖다 넣으시면 됩니다. 이게 이제 이 총체가 이게 흡집을 해놔 버리니까 이게 얼룩덜룩 해갖고 이렇게 되죠. 그래서 이것만 있는 땅에는 알이 수백 개 알이 이제 깔려 있는 거예요. 그 위에서 잡아도 밑에서 다시 부화가 돼. 그래서 농약을 뿌려도 잘 안 듣는다는 얘기가 날라다니는 거는 잡는데 또 며칠 있으면 자꾸 부화가 되잖아요. 그래서 계속 이게 이제 발생이 되는 겁니다. 이렇게 이제 총체적 난국이죠, 이게. 이렇게 폭탄 맞은데 이런 데는 이제 또 응애가 있겠죠, 응애가. 뿌리 응애가. 이런 건 이제 뽑아다가 기센터에 갖다 주면 금방 알 수 있어요. 이거 이제 현미경으로 보면 되고요. 그래서 이렇게 돼버리면 이제 문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총체, 응애, 선충 다 방제가 아까 이제 요 입제, 충진뚝 입제 요거 뿌려주시고 또 위에는 이제 하나로 더블 요거 뿌려주시면은 방제가가 상당히 높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부추밭뿐만 아니라 뭐 여러 군데 많이들 나가요. 고추밭이 됐던 뭐 저기 토마토 이런 데 다 많이 쓰고 있습니다. 이제 완숙 퇴비가 이제 토양에 들어가면은 토양의 물리성, 생물성 확 이게 이제 토양 개량 효과가 굉장히 좋죠. 잘 발효된 퇴비는 토양에 들어간 후 병균을 갖다가 사멸시켜 버리죠. 그러니까 병이 안 나는 거예요. 균맥병이라든가 곰팡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훨씬 덜 나죠. 지금 나타나는 병 90%가 무름병 말고는 다 곰팡이병입니다. 이게. 그래서 이 곰팡이가 이제 문제가 된다. 그래서 이걸 넣게 되면 이제 가뭄의 이제 보습력이 좋아지죠. 그래서 이게 이제 토양도 좋아지고 뿌리 발근도 잘 되고 가뭄도 덜 타죠. 그 이제 토양재배에서 퇴비의 중요성 토양 미생물인데 토양에 시용하는 유기물의 종류가 토양의 호기 조건과 흉기 조건이다. 그래서 토양의 증식에 따라서 양도 달라지는데 미생 유기물은 완성 유기물에 비해 토양 미생물성의 변동이 크게 미친다. 그래서 미숙퇴비가 토양에 많을 경우는 유해균 증식으로 이게 이제 제일 문제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연작했는데 이것 때문에 그런 겁니다. 토양 전염성 병균이 많아지고 좋은 균은 적어지고 그래서 이게 감소가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 기술센터에서 주는 EM 미생물도 갖다가 두면은 유효 미생물이기 때문에 근데 조금 넣어갖고는 효과가 없습니다. 많이 넣어야 돼. 그러니까 토양 속에도 많은 미생물이 있기 때문에 좀 넣으면 활동을 못합니다.
유기물이 없는 토양은 이제 비료를 줘도 15일 내지 20일밖에 안 가는데 유기물이 많은 토양은 한 2개월, 땅 살리기는 한 6개월 정도 이렇게 오래 가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퇴비를 같이 쓰게 되면은 그 퇴비도 6개월 가는 거예요. 그래서 지속 효과도 있고 양분의 균형 있게 이렇게 커지죠. 이렇게 부추 되죠? 여기도 이렇게 되지 않아요? 예, 잘 지시는 분들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그래서 이제 좋은 상품은 이제 품질이죠. 품질. 명품 증평 부추. 다른 제품과 차별화된 명품 증평 부추를 소비자에게 제공하는 상품을 갖다가 생산을 해야 되겠죠. 소비자가 주목하는 증평 부추 유통을 해야 되죠. 먹고 싶다, 사고 싶다, 내가 찾던 명품 증평 부추네. 이게 돼야죠. 그래서 이제 그 하나로마트라든가 백화점 같은데 이 매대를 차지할 수 있는 물건이 최고입니다. 이게. 근데 여러분들이 물량이 얼마 되는지 모르지만은 이 백화점 같은 데 가서 이 매대에만 올라가 버리면 한 값 더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농협 유통이 됐든 신세계가 됐든 뭐 이런 데 갔다가 한번 하시면 좋습니다. 명품 부추는 이제 좋은 물건은 이제 잘 팔아야 되는데 좋은 물건은 이제 소비자가 먹고 싶다, 사고 싶다 생각하는 물건을 만드셔야 됩니다. 그러면은 품질이 좋아져야 되겠죠, 품질이. 그리고 잘 팔아야 보다 높은 가격으로 더 많이 팔아야 경쟁력이 있습니다, 경쟁력. 그 제품의 차별화, 이미지 차별화인데 증평 부추는 브랜드가 뭐예요? 예? 장뜰? 아, 장뜰 부추. 이름도 잘 지어야 돼요. 이름을 잘 지어야지 사주팔자 사람 바뀌듯이 이름도 잘 지어야 됩니다. 장뜰 부추. 여기 이제 아까 그 산도가 안 맞았을 때 이런 현상이 나타난다. 이게 이제 양파밭이거든요. 여기 위에 흙을 까서 이 아래로 내린 겁니다. 이게 5,000평짜리 밭인데 이게 전체는 이제 10,000평이 됩니다. 그런데 이 밑엔 잘 됐잖아요. 이 위에는 거름을 따블을 넣어도 이 아래 같이 되질 않는 거예요. 이렇게 흙을 까내버리면은 또 여러분들이 하우스에 객토를 하고 나면은 문제가 뭐냐? 흙 따로 거름 따로 놀기를 3년이야. 이건 양파입니다. 부추도 마찬가지. 하우스에 객토해가 잘못해버리면 거름 따로 흙 따로 3년 가야 토양 개량이 돼버려요. 이 양파밭 보셔요. 이게 이 넓은 밭에 풀 찾아보시는 분 손들으면 내가 이거 하나 드릴게요. 풀 하나 없잖아요. 전라도 농가인데 10만 평 농사짐에서도 이렇게 깨끗합니다. 그 집은 밭 어느 밭에 가든 간에 풀 하나 없어. 이렇게 농사 잘 지시는 분들은 뭐가 틀리든지 틀리더라. 그래서 제가 이제 그 중탄산에다가 이 엑스칼리버를 섞어서 이거 줬더니 14일 만에 이렇게 바뀌어버립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부추도 이게 산도가 안 맞아갖고 안 자랄 때가 있거든. 입이 노랗게 되고 타고 안 들어가고 그럴 때 응급처치하는 방법이에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뭐 부추 하우스에만 나타나는 게 아니라 고추가 됐든 작물에 관계없이 나타나니까 이런 것도 응급처치를 할 수 있다. 그러면 이제 제가 아까 이렇게 자꾸 선물 드렸던 게 이제 디지털 시대의 스마트 농법 일석사조의 효과는 엑스칼리버 골드인데 이게 모든 종자나 모종에다가 한번 처리하면 이게 수확할 때까지 갑니다. 이게 수박모가 됐든 오이모가 됐든 침지 처리하면 되고요. 이게 이꽃병, 시드름병, 균열병 이걸로 되고요. 이게 미생물 제제인데 농약하고 섞어도 괜찮습니다. 밝은 효과가 굉장히 좋아요. 그래서 종자에다가 침지하면 되고요. 벼씨는 40kg, 콩은 20kg, 옥수수 20kg, 모종은 물 200리터에다가 타서 넣었다가 빼면 되고요. 아까 같이 부추는 물 타서 조루 관져 주시면 돼요. 그러면 뿌리가 이 밝은력이 좋아지고요. 밝은제가 필요가 없어요. 그리고 토양병으로부터 뿌리를 보호받습니다. 이게. 그래서 그런 기능을 갖고 있고요. 이게 이제 콩 이렇게 되죠. 이 모든 작물은 부추 뿌리가 됐든 콩 뿌리가 됐든 여기서 뭐가 나오면 탄수화물이 나온답니다. 탄수화물. 그럼 탄수화물이 나오면 토양에 있는 미생물이 그걸 먹고서 다시 미량요소를 분해시켜져 갖고 콩, 부추 이쪽에다가 보내주는 거예요. 요게 활동이 잘 돼야 여러분들 연작장애가 안 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안 돼버리니까 연작장애가 나는데 이꽃병 이런 것들 갓생무늬병 나쁜 미생물이 나와갖고 뿌리를 녹여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생물은 이제 항생물질 성장 호르몬 작물의 생육을 촉진시켜주고
자기 방어 능력을 해서 토양병으로부터 뿌리를 보호해줘요. 그래서 가뭄을 해결해 줍니다. 첫째. 이렇게 되죠. 그래서 이 엑스칼리버가 트리코더마 하자닌균인데 이게 병균을 선택적으로 작용해서 균사체 용효소를 분배갖고 병균 세포복을 녹이고요. 병균을 성장을 억제시켜주고 반대로 생리활성 물질이 나와갖고 작물은 잘 됩니다. 그래서 종자에다가 코팅, 침지, 토양 관제하는데 이꽃병, 시드름병, 균핵병 이걸로부터 보호를 받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곰팡이가 이걸 쓰게 되면 곰팡이가 훨씬 덜 나요. 그리고 지난해 여기는 벼농사 문제가 안 되는지 모르지만 이 깨시무늬병 이런 쪽에 이게 굉장히 효과가 좋습니다. 전라도에서 아주 인기가 좋아요. 이게 이제 이 뿌리에다가 처리하고 이틀만 지나도 이 균이 뿌리 조직에 이렇게 있어요. 그래서 토양병으로부터 보호를 받아. 또 밝은 물질이 나오니까 뿌리가 잘 내려요. 그래서 이거를 처리하고 아까 사장님 써보셨는데 별로 못 느꼈다고 그러시는데 별로 못 느꼈다는 분은 농사꾼이 아니야. 이거 비교를 하셨어야 돼, 비교. 그래갖고 두 판만 안 뿌려버리면은 20일만 지나버리면 그냥 답이 나와요. 그래서 모든 작물이 이거 보셔요. 이거 어떤 게 처리한 거예요? 네? 어떤 분이 오른쪽이라 했어요? 아주머니 비아그라 드릴게요. 이거 아저씨 갖다 드리면 안 돼. 여기 물 25마리용이거든요. 이것이 이게 처리한 겁니다. 대가 굵죠? 이 발이 굵죠? 뿌리가 튼튼하죠? 이렇게 되니까 바람에 쓰러지나요? 안 쓰러지죠? 계산에 옥수수 하시는 분들 이렇게 하니까 가뭄이 훨씬 덜 타는 거예요. 남들 물 줄 때 물 안 줘도 돼. 아까 그 김수복 사장님 얘기했잖아요. 옥수수 100만 평 심는 분이요. 그 계약 재배를. 옥수수에다가 이거를 처리해 갖고서 옥수수를 15cm 정도에서 1cm가 길어지면 100원씩 더 받는 됩니다. 그러면 옥수수가 200평이면 3,300주. 근데 300원씩 계약해갖고 90만 원이 농가가 받는 건. 근데 이 양반이 150만 더 잘하면은 150만 더 받아도 30만 원 더 받는 거예요. 계약 단가에. 17cm 되면 한 200원 더 받고. 그래서 이 옥수수 재배하시는 분들이 옥수수 길이에 따라서 돈을 더 많이 하더라고요, 이게. 이 물에서 견디는 힘도 강해져. 염에 견디는 힘도 강해요, 이게. 그리고 옥수수가 다 말로 비틀어져도 아까 엑스칼리버 이게 한 봉에 20kg를 처리하거든요. 20kg 버무려 심어도 이렇게 생기는 거예요, 이게. 퀴즈 하나 더 내릴까요? 비아그라 하나 있는데. 옥수수 이게 열이 몇 개예요, 이게? 요 청평도 옥수수 많이 심잖아요? 예? 그래도 보통 평균이 있어요. 10개는 아닙니다. 예? 몇 개? 12 아니고요. 12 조금 더 쓰셔, 조금 더. 조금 더. 16개. 우리 아주머니 너무 많이 타시는데? 그 뒤에 아주머니 하나 드리셔요. 이게 16개입니다, 16개. 보통 다 16개예요. 예. 그게 16개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제 퀴즈를 한번 냈는데, 이렇게 되죠. 다 말라 비틀어져도 이게 말라듣질 않아요. 요게 이제 양파거든요. 땅 살리기를 쓰고 엑스칼리버 처리하고 25일 만에 처리한 거, 안 한 거, 뿌리가 이렇게 틀려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꼭 비교를 해보라는 겁니다. 꼭 비교를.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납니다. 부추 이렇게 길이가 이렇게 하면 가뭄 덜 타겠죠? 미량요소 흡수 잘 되겠죠? 이렇게 되죠. 이 마늘도 이렇게 차이가 있습니다. 마늘. 제가 2월 15일 날 전라도 변산이거든요. 땅 살리기 20평에 하나 쓰고 마늘을 심은 데 가서 유튜브를 찍고서 제가 사빌로 뿌리가 얼마나 컸는가 하고 제가 이거 확인한 겁니다. 확인. 이 마늘 뿌리 보세요. 다 그물망이잖아요. 그래갖고서 제가 이거 삽을 이렇게 떠갖고서 톡톡 털어버리니까 여기 뿌리 끝이 여기도 끊어지고 그랬어요. 근데 이 길이가 얼마냐면은 삽 한 자루예요. 삽 한 자루. 이렇게 되니까 가뭄에 견디는 힘이 강한 거예요. 모든 작물은 뿌리가 튼튼하면은 지상부가 튼튼하죠.
그래서 이 부추 아까 얘기했죠. 뿌리가 튼튼해야 되고 산소 공급이 잘 돼야 되고 이렇게 되죠. 이 양파에다가 이렇게 중거름 주는 거예요. 마늘, 양파 여기다가. 부추도 여러분들 이제 아까 이제 주라 그랬잖아요. 이렇게 주는 거예요. 이렇게. 이렇게 해서 마늘, 양파 다 들어갔는데 이 아까도 얘기했지만은 이 땅 살리기하고 엑스칼리버가 들어가면 이게 곰팡입니다. 곰팡이. 비 오면 질퍽거리고 마르면 홈이 끝도 안 들어가는 타향이 이렇게 부실부실해. 이렇게 부실하면 산소 공급이 잘 되고요. 작물은 뿌리에서 탄수화물이 나오니까 여기에 있는 미생물이 토양에 있는 미량 요소를 분해해 갖고 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아까 불용성 인산이 높은데 이걸 가용성으로 바꿔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넣으시게 되면은 토양 내의 질소인 염류, 불용성 인산을 가용성으로 바꿔주기 때문에 연작장애가 훨씬 덜 난다. 요것도 있어요. 요거. 콩 이거 20kg에다가 버무려서 파종한 거거든요. 이거 지상부잖아요. 지하부가 어때요? 2배는 더 길죠. 뿌리가 이렇게 차이가 난다니까요. 그럼 여기에 콩은 15일만 되면 이제 뿌리옥 박테리아가 생성됩니다. 여기 이제 혹이 이렇게 이제 혹가다 보이는데 이게 이제 뿌리옥 박테리아가 생기게 되면은 대기 중에 있는 질소를 끌어당겨 갖고 더 잘 크겠죠. 이 콩 보셔요, 이게 3개씩 딱딱 빼겠어요, 3개씩. 이것도 하나 퀴즈 하나 낼게요. 이게 2폭이거든요. 근데 한 폭이 많이 달린 게 콩 꼬투리가 이게 몇 개나 달렸을 것 같아요? 안 세봐서 몰라요? 근데 대충 한번 맞춰보세요. 이렇게 많이 달린 거, 이게. 지난해 콩들 300개 너무 많습니다. 조금 덜 쓰셔요. 예? 150개는 적고요. 더 써요, 더. 많고요. 250개에서 200개 중간만 쓰시면 됩니다. 225개 맞췄습니다. 여기 이제 없습니다. 어느 분야에 225개? 예. 제가 이거를 저는 이제 전국을 다니니까 제가 이걸 세어봤어요. 이게 여기 안 나왔네. 이게 225개. 여기 하나는 122개고. 그러니까 이 콩 한 포기에 370-80개가 달린 거예요. 340개가. 이렇게 되는데 왜 농사 못 짓느냐고. 이렇게만 농사 지면 콩도 평당 1.5kg가 나오는 거예요. 근데 콩 농사 800g 줘놓고서 농사 돈 안 된다고 그러는 거죠. 그러면 콩은 1kg에 4,800원 정해져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농사 짓는 사람은 7,200원이 평당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800g 나오는 사람은 돈 4,000원 나오고. 더블 농사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난다. 이 부추 아까 이제 설명드렸잖아요. 이 토양에 여기가 이제 미숙태비가 이렇게 많고 그러면은 위에 이파리 자꾸 이렇게 이끝을 끌어내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끝 마름병의 원인이 되죠. 좀 있으면 사진 나올 텐데. 그래서 이 땅 살리기는 이제 토양에 들어가면 4개월 내지 6개월 가버립니다. 이게 토양이 부실부실하고 산소 공급이 잘 되고요. 이게 겨울철에 지온 상승 효과 때문에 굉장히 좋습니다. 이게. 그리고 불용성 인산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갖다 가용성을 바꿔주고요. 이 비료 수분 용탈이 억제돼 버리니까 가뭄이 덜 들으니까 뿌리 발달도 잘 되죠. 이게 물에만 다 버리면은 여러분들 퇴비와 같이 해서 물에만 다 버리면 땅이 부풀어 버립니다. 이게 미생물 활동에 의해서. 그리고 이게 뭐냐면 질소 고정을 시켜줘요. 불용성 가지라든가 칼륨이라든가 가지라든가 인산이라든가 이런 걸 갖다가 미량 요소를 분해해 갖고 작물한테 먹게끔 이게 해주는 거거든요. 이게 이 효모라고 그러는 건 뭐냐면은 빵 만들 때 이스트균 들어가잖아요. 그럼 밀가루가 반죽이 부르르 끓잖아요. 이게 그 역할을 해요. 토양이 다 부풀어 버립니다. 이게. 그래서 산소 공급이 잘 됩니다. 그 토양은 부추 뿌리가 받고 살아가는 터전인데 이렇게 되면 딱딱해 버리면은 비 오면 질퍽거리고 마르면 흠이 끝도 안 나는 토양은 이렇게 비 오면 질퍽거리죠. 마르면 흠이 끝도 안 들어가죠. 좋은 퇴비,
땅 살리기가 됐던 여러분들이 좋은 탭을 쓰게 되면 이 공국이 생겨요. 공국이. 그러니까 배수가 잘 되죠. 수분 간직 능력도 있죠. 토양의 부피량이 이렇게 늘어나죠. 이렇게. 이런 이렇게 밑에 있지만은 이렇게 늘어납니다. 이게. 그래서 이 옷만 잘 돼도 물 주는 횟수를 줄여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거름이 딸리면 추비를 주면은 이렇게 양분이 과다되고 떨어지면은 이렇게 고갈되고 이렇게 해서 자꾸 이렇게 되잖아요. 근데 땅 살리기 유기질은 거름 폭발이 일어나질 않습니다. 부추가 원할 때 원하는 만큼, 고추가 원할 때 원하는 만큼만 먹어요. 그래서 꾸준하게 이렇게 가는 겁니다. 그래서 근권 확보가 잘 되니까 양분 공급이 잘 되죠. 그래서 우리 고추 농사 지시는 분들도 추비를 줄 때 이렇게 올라가서 떨어질 때 중간 지점에 줘야지 이 고갈된 지점에 주려면은 다시 회복되는 기간이 오래 가죠. 그래서 요거를 좀 잘 적해 주시면 되고요. 그래서 요 AI 소일은 그냥 제가 넘어갈게요. 그래서 이제 이 칼슘 있지 않습니까? 우리 농사 짓는데 칼슘, 마그네슘, 철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근데 이 기존에 나와 있는 이런 제품들이 용해도가 낮아갖고 잘 흡수가 안 됩니다. 그래서 제 세토양이나 AI 소일은 이게 킬레이터화가 돼갖고 잘 돼요. 그래서 이 칼슘은 옆면살포보다 뿌리 끝에서 이온 교환 방식으로 해야 마그네슘, 철 이런 게 잘 흡수가 되는데 기존의 제품은 pH 염류에 민감하기 때문에 안 됩니다. 그래서 이게 집단 유동 방식인 건 뭐예요? 물과 함께 움직인다. 그리고 염류에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제 AI 소일이나 세토양은 여기 염류 이런데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물과 팩틴에 흡착돼서 아래부터 채워지는데 우리가 예를 들어서 사과에다가 칼슘을 뿌렸다 그러면은 30cm 움직이는데 한 달 걸려요. 그런데 이 AI 소일이나 세토양은 하루 이틀이면 흡수가 다 돼버립니다. 그래서 이 뿌리 끝에서 움직여야 된다. 그리고 이게 그 물 분자가 작아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은 물 분자가 크기 때문에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마그네슘 있지 않습니까? 마그네슘은 식물 광합성에 관련된 모든 효소의 활성제로서 식물의 후기생육, 열매의 단단함, 과실의 당도를 증가시키고요. 이 불용성 인산을 녹이고 동해를 방지하고 병충해, 특히 녹균병에 대한 저항력이 굉장히 좋습니다. 이 마그네슘이 아까 우리 아주머니들 같이 부추가 이 엽록소가 생성이 안 될 때 이거 옆면살포는 굉장히 좋습니다. 그리고 이 칼슘은 세포 내 에너지 대사를 활성화해 갖고 세포 회복을 강화해 갖고 병을 들어오게 해요. 그래서 이 부추에다가 칼슘 흡수가 잘 되면은 병균이 들어가는 것도 막고 또 부추 내에 있는 수분을 빠져나오는 것도 막습니다, 이게. 그리고 부추가 이제 칼슘이 부족이 되면 속잎 나오는 게 이 끝이 타요. 그래서 이럴 때 우리가 이제 AI 소일이나 세토양을 갖다가 주게 되면은 그런 것들이 안 나타납니다. 그래서 고추의 그 배꼽성병, 끄트머리 썩는 거 있죠? 아무리 좋은 칼슘을 갖다 주더라도 이게 치료가 안 돼요. 그래서 첫 번째는 품종조기로 해결해야 된다. 석회 요구도가 적은 품종. 그 다음에는 물을 잘 줘야 된다. 세 번째는 이제 안 됐을 때는 이제 칼슘 들어있는 영양제. 그것도 이제 AI 소일이나 세토양. 또 잘 킬레이트 되어 있는 거. 그걸 줬을 때 이 효과가 좋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까 말씀드렸죠. 칼슘, 마그네슘, 철 이런 미량 요소가 칼슘이 많으면은 마그네슘이 결핍되고 마그네슘이 많으면은 칼슘이 결핍이 되고요. 가리가 많아도 칼슘 결핍이 되고 또 질소가 과잉돼도 가리 결핍이 되고 이게 우리가 맞출 수가 없어요. 이 12가지를. 그래서 이 12가지를 맞춰줄 수 있는 게 잘 발효된 대비만 쓰면 이게 저절로 맞춰집니다. 근데 우리가 이것 때문에 미량 요소 사다 놓고 배짓을 다 해도 균형이 깨지죠. 그래서 잘 발효된 퇴비는 스스로 알아서 작물의 토양에 있는 거를 다 해결합니다. 그러니까 토양 속에는 이게 다 들어있는데 우리가 미숙 퇴비나 화학 비료를 많이 내물어서 이게 흡수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퇴비를만 잘 발효시키더라도 이게 해결된다. 그 중에서 우리가 칼슘, 마그네슘, 철은 미량 요소를 갖다가 운반시켜주는 운반체입니다. 그래서 병도 훨씬 덜 나게 되죠. 이렇게 되죠. 우리 아주머니 아까 이렇게 이끝 노랗게 된다고 그러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이런 것들이 이제, 타는, 염류가 많아서 그래요, 염류.
이 함량이 높아. 그래서 칼슘 이동이 또 잘 안 되고, 그럴 때 이런 AI 소일이라든가 새 토양을 갖다 놓게 되면 이런 쪽에 효과가 좋습니다. 이렇게 되죠. 이거 하우스 여기 수박 하시는 분들 이렇게 걷어내고 나면 이렇게 되죠. 이렇게 소금이죠. 소금밭이죠. 이게 소금밭. 이런데 땅 살리기 넣고 엑스칼리버 처리하면은 잘 됩니다. 이 하우스의 문제점이 뭐냐면은요, 이 비를 안 맞춰 버리니까 이게 흘러 내려갈 데가 없어요. 물을 많이 주면은 땅 속에 들어갔다가 다시 올라오고 다시 올라오고 그러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그냥 시드름 증상이 다 끝나는 겁니다, 이게. 그래서 이런 거는 노지처럼 이제 할 수가 없다. 그래서 토양의 잔존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문제가 되는데, 미발효된 그 축분이라든가 이런 걸 많이 쓰기 때문에 이렇게 되는 거죠. 그 염류가 이제 많아지면 이제 입에 생기가 없죠. 낮에는 시들고 저녁에는 다시 깨나고, 특히 엽색이 이제 녹록색으로 변하고 정상보다 더 윤택이 난다. 과실이라든가 입이 이제 표피가 윤기하고 착색이 됐다. 장애는 어디서 먼저 나타나냐? 뿌리에서 먼저 나타납니다. 뿌리. 그래서 뿌리 털이 거의 없고 짧고 갈색으로 이렇게 변하죠. 그래서 이제 신엽이 또 우측되죠. 이렇게. 그래서 토양을 관찰해 보면은 관술에도 잘 침투하지 못하고 표면에서 입상이 되거나 옆으로 흐르는 경우가 많다. 그래서 이제 휴안기에 보면은 표트에 신가루라든가 아까 같이 이렇게 소금밭이 되는 겁니다. 이게 소금밭. 그래서 이렇게 돼버리면은 작물을 심어도 안 된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식물체의 수분이 이제 빠져나가고 뿌리 털이 거의 없다. 좀 전에 설명드렸죠. 여러분들이 또 조심해야 될 게 뿌리 혹과 산소 요구량이거든요. 과다 관수해서 문제가 많이 생기죠. 과다 관수해 버리면 미생물이 이제 활동을 할 수가 없죠. 그래서 이제 흙 속에 또 산소가 또 부족하죠. 그래서 모든 작물을 잘 키우기 위해서는 공기 속에 15% 정도의 산소가 필요하다. 그래서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스펀지 토양을 만들어야 되겠죠. 그래서 잘 발효된 테빌이나 볏짚을 놓아야 이게 해결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식물과 곰팡이는 아름다운 공생관계를 가졌다. 식물이 탄수화물을 주면 곰팡이는 토양에 있는 질소인 미량 요소를 서로 주고받는 공생관계, 상기공생을 하는 거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콩뿌리에서 부추뿌리에서 고추뿌리에서 탄수화물이 나오면 토양에 있는 미생물은 그걸 받아먹고 우리가 낸 비료, 퇴비를 분해해서 이쪽으로 공급을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없어요. 그래서 토양만 잘 가꾸면 토양이 이렇게 객토가 되는 거죠. 이렇게 눈꽃바다가 됩니다. 이렇게 되면 이제 유효 미생물이 이제 정식이 돼갖고 작물은 잘 되죠. 그러면 요거 한번 보실까요? 곰팡이와 뿌리죠. 식물과 곰팡이 뿌리 관계는 토양에 곰팡이가 등장하면 생태계가 다양해지고 많은 양의 탄소를 갖다가 토양에다 저장을 합니다. 식물이 탄소 동화작용을 해갖고 탄소를 토양에다 저장하고요. 식물은 병균으로부터 보호받고 토양 구조를 개선해서 식물의 스트레스, 내성을 높이는 역할이고요. 제일 중요한 게 이겁니다. 곰팡이는 식물 뿌리보다 훨씬 가늘고 길어서 토양 속에 깊이 뻗어서 식물이 뿌리가 닿지 않는 곳에 수분과 양분, 인과 질소를 부채대에 주는 겁니다. 부축. 그 이산화탄소 동화작용을 해서 탄소는 광합성을 통해서 식물에 흡수되고 일부는 토양에 들어가는데, 이게 토양에 들어가면은 토착미생물의 먹이가 돼갖고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걸 잘 하셔야 돼요. 이걸. 근데 좋은 퇴비를 안 쓰면 안 되죠. 그래서 좋은 퇴비를 쓰게 되면 아까 탄수화물 나왔죠. 토착미생물의 먹이가 증가되죠. 토양에 있는 질소, 인산, 가리, 마그네슘 이 미량 요소를 공급을 해주니까 균핵병, 시드름병 이로부터 보호를 받죠. 그래서 이게 질소도 고정시켜주고요. 연작장애는 양분의 불균형 때문에 일어납니다. 이게 조화롭게 균형만 해결해줘도 이게 해결이 되죠. 여러분들 이제 우리가 이제 퇴비라든가 이런 걸 쓰게 되면은 이 뿌리 털 있지 않습니까? 이걸 현미경으로 찍으면 이렇게 나와요. 이게 여기가 물간부, 체간부 이렇게 되는데 토양에서 우리가 준 양분을 이렇게 끌어올려 갖고서 탄소 동화 작용을 해 갖고 이제 작물에 각 부위별로 이렇게 보내주거든요. 여기 보시면은 요 하얀 뿌리 있잖아요. 하얀 뿌리. 이 뿌리가 있는 데는 위에 지상부가 굉장히 좋아요. 여기가 하얀 뿌리 있죠? 여기는 뿌리 발달이 이렇게 돼 있죠. 지상부가 튼튼하겠죠. 여기는 좋은 미생물이 바글바글합니다.
70%가. 근데 이렇게 된 데는 여기 뭐 염류가 쌓이고 간장독에 갖다 푼 것 같잖아요. 그럼 여기 나쁜 미생물이 바글바글한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된 데다가 우리는 자꾸 비료를 주고 물을 줘. 그러면 더 시들어. 낮에는 시들었다, 저녁엔 깨났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결국은 나중에 죽는 거죠. 그래서 이 토양만 잘 가꾸면 뿌리만 이렇게 하얗게만 되면은 지상부는 튼튼해진다. 이렇게 되죠, 이렇게. 그 뿌리가 튼튼하면 여기 보면은 하얗죠, 이렇게 되죠. 여기 잎이 좋겠죠. 광합성이 잘 되지, 근모 발달 잘 되지, 양분 공급 잘 되죠. 토착 미생물이 활성화되니까 토양 속에 산소 공급이 잘 이루어지고 칼슘, 철, 마그네슘 이게 공급이 잘 되죠. 여긴 염류 농도가 2밖에 안 됩니다. 근데 이렇게 간장독에 푼 것 같이 돼버리면은 이렇게 시들어가죠. 그럼 광합성이 안 되죠. 뿌리 발달 안 되지. 양분 이동 안 되지. 나쁜 균이 드글드글하죠. 시드름 증상이 나죠. 입에 탈수 현상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토양에 칼슘, 마그네슘 아무리 있어도 흡수가 안 돼버리죠. 그래서 이게 시드름병의 원인이 무름병의 원인이 여기서 나타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면 이제 딸기라든가 고추라든가 배추가 이렇게 속잎이 타들어가죠. 이게 후추 속잎 타들어가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칼슘이 흡수가 안 돼갖고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럼 작물 생육에 필요한 12대 성분인데 질소, 인산, 가리, 칼 이건 우리가 마음대로 줄 수가 있죠. 다량의 원소니까. 근데 토양에 들어있는 철, 아연, 망간, 구리, 붕소, 몰리브대 이것 때문에 연작장애가 나는 거예요. 토양에 있으나 마는 것 같은데 없어서는 안 되는 거. 이거를 해결해 줄 수 있는 게 좋은 탭이에요. 여러분들이 이거 다 사다가 맞춰서 넣을 수 없잖아요. 탭만 잘 내면 되죠. 근데 여러분들이 이제 이게 축분을 많이 쓰니까 인산이 많이 쌓이고 이렇게 되죠. 그래서 마그네슘, 칼슘, 철 요것이 작물을 갖다가 키워주는데 이런 미량윤소 운반체입니다. 운반체. 이렇게 해서 잘 됩니다. 마지막으로 퀴즈 하나, 비약을 하나 남았는데 내가 읽었네. 이 질소는 한 포대에 요소가 몇 프로 들어있어요? 질소가 요소 한 포대에? 어떤 분이세요? 예, 예. 퀴즈 10번 맞췄는데, 10번 했는데 한 번 맞추셨네. 이거 25만력입니다. 이게 이제 46% 들어있거든요. 이거 한번 보실까요? 부추. 이 토양의 농도가 저농도여야 됩니다. 긁고 났고 지속적인 양분 공급이 잘 되잖아요. 이렇게 돼버리면은 부추 이 끝이 타질 않아요, 이게. 근데 유박이라든가 미스텝이라든가 비료가 많이 들어가면 토양의 농도가 높아지면은 입에 있는 수분을 자꾸 끌어내려. 그러니까 칼슘, 여기 속잎에서 나면 칼슘 이동도 안 되고 이렇게 되니까 입금 마른병도 나고요. 이렇게 되면은 부추 작업할 때 이 정도 되면 잘라버려야 되고요. 할 생각도 말해야 되고. 이렇게 되면 이제 손이 많이 가죠. 인건비가 많이 들어가죠. 그래서 이거를 좀 잘 해주십사. 그래서 토양의 농도가 이렇게 높으면 안 된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좋은 탭을 쓰셔야 됩니다. 좋은 탭이. 여보세요? 그럼 농사 잘 지셔요? 그래서 뿌리를 장해주는 요인이 미스테비가 부패세균 및 병원성이 이게 되는 거죠. 가스장애가 나죠. 이게 많이 들어가면 좋은 미생물은 죽고 이 병원성 미생물이 우세하니까 이렇게 되는 거예요. 과도한 시비는 염류장애, 영양의 불균형이 일어나고요. 세균 발달이 저하되고 뿌리가 개사되고요. 양분, 수분 흡수가 억제되고요. 토양이 부패하면은 뿌리도 부패한다. 토양이 썩으면 뿌리도 썩는 거죠. 제일 먼저 찾아오는 게 시드름병입니다. 그 생리장애 나고요. 자기 방어 능력을 상실하니까 질병이 많이 나는 거죠. 이렇게 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이제 가장 중요한 것은 뿌리가 병들기 전에 철저히 예방하는 거죠. 작물 뿌리를 병들게 하는 주요 병원체는 식물의 기생성충. 이 부추에도 이거 많습니다, 이거. 여러분들이 잘 못 느껴서도 수도 있어요. 이 시드름병, 이 세균, 무름병, 아까 얘기했던 고자리, 작은 뿌리, 파리. 다 이게 내가 불러드린 거, 이거. 미스케비 때문에. 그래서 잘 발효된 탭이만 쓰셔도 이런 게 다 해결한다. 이거죠. 이거 진딧물 이렇게 돼갖고 이렇게 되죠. 그래서 이럴 때는 이제 진딧물 총체응에 위에다가 줄 때는 하나로 더블 이렇게 해서 주시면 되죠. 진딧물은 이제 수명이 29일인데 이렇게 코니도입제라든가
이런 걸 뿌려줘야 되는데 이제 수학계는 이제 못 뿌리잖아요. 그래서 아까 충진뚝 잎제라든가 이런 걸 뿌려주시면 됩니다. 이 응애, 이 부채도 응애가 꽤 많습니다. 이게 뿌리 응애도 있고 잎응애도 있고 그래요. 이거 여기도 좀 나타나죠. 그래서 요거를 갖다가 하나로 더블을 쓰시면 응애, 선충, 총채 이런 게 다 됩니다. 이게 이 꽃노란 총채, 이 오이 총채벌레 이게 제일 많이 피해 입히는 게 부채예요. 지금 이것 때문에. 그래서 이거는 기본적으로 토양에다가 잎제를 뿌려주시고 위에다가는 이걸 연면살포를 해주셔야지 제대로 방제가 됩니다. 그래서 제 이제 흑농사종 세트 농법이죠. 이게 이렇게 하면 재배 매뉴얼이 없어도 기술이 없어도 관행농법에 적용만 하면 모든 작물에 잘 됩니다.